EJ 브레인 이 작가입니다. 고학력 저임금 노동자 이 박사입니다. 안 해본 게 없는 개인 사업자 세작입니다. 이 박사 이 작가 EJ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19금으로 과도한 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하니 노약자, 임산부, 청소년은 청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한빈들의 외교권을 빼앗고 유학을 금지한 죄, 심사를 강제로 철폐하고 언론을 장악한 죄, 대한의 사법권을 동의 없이 강제로 장악 유린한 죄, 정권을 폭력으로 찬탈하고 대한의 독립을 파괴한 죄. 여러분, 어떻게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국민 여러분께 거짓말 해가면서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저는 오늘 싹수가 노랗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이 작가 이 박사 EJ 그 4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EJ 방송을 듣고 계신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EJ를 통해 역사를 새록새록 알게 되시죠? 그럼 자녀들의 역사 공부는? 발도장 쿵쿵 찍으며 역사 공부를 하는 곳 학교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신치우 선생님의 말씀을 학교에서 체험하세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학교를 입력해보세요. 아빠, 엄마, 학교 보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완전히 몸이 마탱이가 간 이 박사입니다. 왜 그러세요? 야, 거의 미치겠어요. 왜? 뭐 한 두세 주째 몸살에, 그리고 계속 뭘 잘못 먹었는지 계속 이제 안 좋게 변을 보고. 야, 하도 많이 처먹어서 그런 거야 이 새끼야. 아니야 이 새끼야. 나 먹는 거 보았으면서 뭘. 뭐 방송 시작부터 싸는 얘기로 지랄하십니까? 지금 EJ 3인방 모두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 작가 오늘 또 1시간 반 잤답니다. 네. 오늘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그래 말 오늘 1시간 반 자가지고 원래 내가 자는 거 좋아하잖아. 자는 거 졸라 좋아하지. 어제 뭐 원고 좀 쓰다가 4시 반에 잤는데 6시에 일어났거든. 뭐 이파임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갔다 와서 자려고. 갔다 와서 자려고 보더니 이제 오늘 녹음 예약해놨네. 갑자기 번쩍 뜨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또 뭐. 내가 볼 때 이 작가는 총명탕을 먹어야 돼요. 얘가 살살 이제 뭔가를 까먹기 시작하는데. 마탱이 가고 있어. 예. 짜증 확 나는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투데이 신문에서 원고도 쓰고 있고 그런데 투데이 신문 원고를 써야 된다는 사실을 까먹지. 매주 까먹지. 매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주 까먹어서 편집장이 문자로 저기 오늘도 늦으시네요. 그때 아이고 맞네. 그러네. 아이 나 미치겠어 아주. 야, 그 편집장님이 나를 되게 사랑하실 거야. 나는 칼이야? 째깍째깍 보내거든. 이 박사님은 칼이야? 그래요. 자, 뭐 그건 그렇고 우리가 말입니다. 부산에서 공개 방송을 한다고. 예, 부산에서 저희가 드디어 지방 공연을 지방 공연이 아니라 첫 번째 지방에서 공개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요.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이자 그리고 한국전쟁 때 임시수도, 이거 다 지금 이 작가가 쓴 거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가 26개월 동안
뺑이는커녕 탱자탱자하고 그리고 야 씨야 혹한기 훈련인데 영상 4도야. 자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의 지역구이자 그에게 마구 칼질을 하고 있는 조경태 의원의 지역구인. 이게 같은 편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르고 마구잡이 찔러대고 있는 아니 일부러 버럭 그러는 거야? 조경태. 어? 일부러 그 동네로 한 거야? 모르지 뭐. 난 개인적으로 조경태 의원 그 소고기 문제 때문에 소고기 수입 때문에 나왔을 땐 정말 인상 깊게 봤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조경태 잘한다 그래서 토론 백분 토론회가 나갔잖아. 네. 그 말 졸라 못하고. 아, 아이고 진짜. 진짜 씨. 그리고서 거의 한 번도 못 나가지 못 나지. 몇 번 나가긴 나갔을 거예요. 근데 뭐 조경태는 원래 이쪽 저쪽 막 찔러. 원래 아. 처음에 정치도 하나로당 공천 넣었다가 뭐 왔다 갔다 했잖아. 원래 그런 애야. 말 예. 그렇고 예, 신경 쓸 거 없어 그러니까. 부산에서 합니다. 하여튼 부산에서 하고요. 8월 장소가 어떻게 돼요? 17일 토요일에 장소는 부산 북구 빙상문화센터 공연장. 더우니까 그 이름만 들어도 반갑다. 야. 뭐 가서 얼음 깨고 그 얼음으로 빙수해 먹고 그러란 얘기인가? 뭐 잘 모르겠고요. 몇 시부터 합니까? 시간은 2시부터 4시까지고요. 티켓 가격 중요하죠. 염가 15,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에 되게 많이 우리 팬들이 사신다고. 네. 맞아요.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뭐 주위에 김해, 뭐 마산, 창원, 진해, 뭐 가까운 곳. 대구에서 해도 되잖아. 가까운 곳. 대구에서도 뭐 금방이니까. 네, 금방 오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300 20석 석인데.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팬카페에서 예약을 받고 있는데 뭐 한 50명도 아직 참 어떤 분이 역시 우리 EJ 팬들은 말이죠. 맨날 이렇게 뭐 공개 방송 해주세요, 콘서트 해주세요, 지방에 내려와 주세요. 그래서 막상 하면 항상 망해. 다 망해.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썼어요. 졌네요, 졌어. 근성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망하시고 자기 돈 또 받고 또 하시니 또 저렇게 싸게 책정하시니 저희 진짜 염가에 모십니다. 에이, 저또 뭐 이겠어? 하는 거지 뭐. 또 그러면 또 15,000원치만 보여주려고? 딱 15,000원치만 보여주면 돼. 네. 그리고 네. 그날 또 우리 스페셜 게스트 분이 나오시니까 네. 그분을 모시고 같이 방송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저 문자가 왔어. 이게 카페 올리고 나서 뭐 문성근 선배가 북구에서 공개 방송 한다며? 네. 거기 내 나와바리야 이렇게 왔잖아. 그래서 떨어진 정치인이 나발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바리가 뭐야? 나와바리 일본어를 막 쓰고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내가 뭐 와서 그러면 숟가락 얹으라 그랬지. 오시겠대? 그건 모르지 뭐. 씹던데? 근데 문 선배랑 굉장히 친한 것 같아요. 안 친해요. 저도 안 친해. 뭘 친하겠어. 그 문 선배 얘기 나온 김에 지난번에 했던 문익환 특집 매우 잘 빠졌다고 사람들이 매우 감동받았다고 그런 리뷰나 뭐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역대급이었다. 예. EJ 탑 5 안에 들어간다. 예.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말이죠. 사실은 내가 최종 감수를 하잖아. 네. 편집도 하고. 네. 근데 원래 그 오프닝을 내가 핑크한테 다 맡기는데 네. 이번 오프닝은 내가 좀 관여를 했어. 그래서 뭐 청취자들 우리 소개 좀 그거 하지 마라. 하지 그냥 말고 기계음으로 담백하게 가고 문 목사 그거 넣어주고 바로 그냥 들어가라. 그리고 마지막에 문성근 선배 그 신앙송 예. 잠꼬대하고 또 양희은 씨의 임진강. 그걸 내가 마지막에 다 듣고 나서 이어폰을 빼면서 내가 그랬지. 와 이동현 개새끼 진짜 천재야 천재 씨발. 아유. 야 이거 100% 터진다. 100% 터진다 그래서. 그래 역시 다 터졌더만. 네, 뭐 역대급인데 뭐 세작 말에 의하면 다운로드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아니 않다는. 우리가 점점 뭐 업로드도 늦어지고 하니까 점점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이제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 같아요. 괜찮아. 부담감이 없어지니까. 그렇지. 부담감 때문에 말이죠. 맨날 애먹었는데 괜찮아. 근데 저희 3명 EJ가 고향이기 때문에 EJ에 대한 항상 부담을 가지고 EJ를 참 잘해보려고 노력 중인데 그러다 보니 이파엠에서 섭질했다며. 당신 잘리게 생겼다며. 이 작가님 당신 때문에 PD 불려갔다며. 사고 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우리 이파엠 담당 EJ PD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려가는 사태가. 그래서 졸라 미안하잖아. 미안해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뭐 근데 이 PD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 아니 뭐 평생에 자기가 양복 입을 일이 잘 없는데 양복 입게 해줘서 고맙다고. 아 거기 나갈 때 양복 양복 입어야 입어야지 돼? 그럼. 지난번에도 한번 당신 때문에 입지 않았어요? 나 때문 안 입었어. 하여간 방통위 가끔 불려가신대요. 네. 그래서 근데 솔직히 뭐 그 사람이 괜찮다 그러지만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졸라 짜증 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요. 대낮에 그 양복 입고 그거 가가지고 대가리 숙여야 되고. 그러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그렇지. 또 상대방들 보면은 또 어디서 그 시덥지도 않은 인간들이 방통위 또 심의위원이라고 앉아 있다고 또 생각될 수도 그러니까. 있는데. 그리고 또 이걸로 징계는 받지 않겠지 설마. 이거 참 왜 이거 좀 그래 왜 그런 왜 거야, 그랬냐면 근데? 왜 그 저번에 한 달 전쯤인가 19살짜리 19살짜리 고등학생이 소개팅한 여자애를 모텔로 불러갔다가 성폭행하고 성폭행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 기억이 안 나네. 미수로 그쳤나? 하여튼 시신을 그래, 훼손한 시신을 거. 그 정말 그 심하게 했죠. 훼손했지. 음. 막 이렇게 피를 다 뽑고 화장실에서 막 그랬었잖아.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 소식을 전하는 건데 신문에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 근데 그걸 방송에서 하면 안 되지. 내가 바본가? 그래서 내가 거기다 뺐어. 빼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도 했어. 차마 내가 방송에 말 못할 정도로 심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말이야. 다 한 게 아니었어. 한 게 아니었다니. 그걸 가지고 근데 심의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이경재 이 양반도 말이죠. 오늘 우리 특집이 뭐지? 네, 7인의 특집. 예. 7인의 이 평균 연령이 75세 아니야. 네. 그렇지. 이경재 이 양반도 그 나이야. 아이고 전부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갖고 말이죠. 정말 노인정 정치인들이 지금. 노인을 위한 나라야 우리나라. 그런가 봐. 또 방송통신 심의위원장은 또 박만이라고 옛날에 저 MB 정부 때 있었던 네. 그 낙검수를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랬던. 어떻게 보면은 팟캐스트 1인 EJ의 이 작가의 밥줄을 끊어가지고. 그건 아니겠지 설마. 네, 내가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네. 그런데 대단한 인물이지. 뭐 요런 거 몇 번 한 두세 번 하면 잘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가 그래서 모자란 잠 다 자겠다 그럼. 그렇지. 그래서 EJ PD가 마이 프렌드 괜찮아 이러면서 소설책을 한 개 주더라고. 그게 뭐야 봤더니 뭐야? 지가 쓴 거야. 신작이야 신작. 복수의 탄생이라고. 요거 이제 이 작가 오래오래 반짝하기를 프롬 이 작가 이렇게 해서 줬어 나한테. 이거를 말이죠. 자기가 방통위에 불려가는 시점에 나한테 왜 줬을까? 제가 볼 땐 말이죠. 제목에 굉장히 많은 메타포를 듣고 있지 않을까? 복수의 많은 탄생인데. 의미를. 너 조사버리겠다. 뭐 그런 뜻 아니면 같은데? 그런 뜻도 있고 EJ 가서 소개나 해라. 그걸로 퉁치자. 그걸로 퉁치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아. 그러니까 복수의 탄생인데 그래서 내가 혹시 그 시공사에서 나온 책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유 절대 아니라고. 뭐 스릴러, 액션, 섹스물이라 그러는데. 내가 좋아하는 건데? 복수의 탄생 EJ 팬 여러분들의 많은 예. 관심과 성원 아껴주시고 땡겨주시고 밀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간만에 했네. 이 박사님. 그렇습니다. 그렇고 갑자기 그 얘기를 해서 이 새끼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야 우리 그러면 이제 저걸로 나가야지. 시사 문제 한번 가봅시다. 예. 국정원 증인 채택에서 정작 문제가 되는 권영세, 김무성 아웃되고 엄한 사람들만 증인 채택하는 뭐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차포 다 떼고. 다 떼는 거지. 그러니까 김무성, 권영세 결국은 채택을 못했는데 그럼 뭐하러 청문회를 하나? 답답하네. 이걸 합의를 왜 해줘? 야 김무성이가 이렇게 살아남네 또? 이거 봐요. 얘들 빠지면 청문회 해봤자 한나라당 또 방해하거든.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그랬잖아. 또 무슨 시간 끌기 하고 물타기 하고 권성동이 하는 발언 들어봤나? 와 들어봤어요. 속에 아주 천불이 나더라고. 아니 뭐 댓글 조작 그 몇 개밖에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국정원 여자 직원이 감금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했잖아. 야 무술 교육도 받았대게. 그리고 이게 여자 직원이 어떻게 감금이냐고. 얘가 말이 112에 신고를 했거든. 네. 그래서 경찰이 전화를 해서 뭐라 그랬냐면 나오기를 원하면은 우리가 길을 뚫어주겠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얘가 지가 싫다 그랬어. 지가 싫다 그랬는데 이게 뭐 감금이요. 그래서 하도 얘기만 그렇게 셀프 감금. 셀프 감금. 예. 그리고 말이야 댓글이 고작 몇 개가 어쩌고 그랬는데 어떻게 댓글이 고작 몇 개나 지워진 거만 알려진 거만 해도 100개가 넘어가는데. 그리고 말이죠. 그 동영상도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이 댓글 개입한 건 경찰도 알고 있었어. 네. 그렇지 않나? 그렇지. 근데 경찰이 이걸 덮었지. 네. 왜 걔들 이번에 저 카메라 CCTV. CCTV 영상이 나왔잖아. 나왔죠. 네. 그걸 지들끼리 막
야 이거 봐라 터졌다 막 이러고. 큰일 얘들 났다. 불쌍하다 그러고 예. 이런 직업 한다고 예. 안 됐다 그러고 그런 말까지 했는데 그거 전부 다 덮고 오히려 반대로 무혐의로 수사 발표했죠. 그것도 언제 발표했어? 대선 막바지 그렇죠. 마지막 양자 토론이 있던 그날 밤 예. 끝나자마자 경찰이 나와가지고 박근혜 그런 적 없다. 국정원에서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발표했지. 거짓 발표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말입니다. 경찰이 수사했던 그대로 댓글이 있었다. 국정원에서 개입했다. 그렇게 발표를 했으면 선거 결과는 난 뒤집었다고 봅니다. 뒤집어졌다고 봐. 그렇죠. 이게 국정원 댓글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100% 뒤집어졌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아무것도 안 있는 사건이잖아. 잘못된 행위를 했는데 그 몇 개 안 되니까는 영향이 미비하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죠. 국정원과 경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기관이지. 정보기관. 예. 이 정보기관에서 말이죠. 정말 똥덩어리에 똥물에 한 덩어리로 뒹굴어가지고 여당 후보를 대통령이 당선시키는 이런 개짓거리를 개작태를 저질렀는데 여기에 집권 여당이라는 새누리당이 말이야 어떻게든 이걸 덮으려고 나쁜 놈 새끼들. 반대로요. 어떤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댓글 달았다고 실형사였죠 아마?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 후보가 혹여라도 정권을 잡으면 댓글 달기도 무서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외치는 새 정치입니까? 그러니까 작년 대선 때 박근혜한테 비방 댓글을 달았다고 이번에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정원 애들 씨발 그럼 걔들은 어떻게 할 거야? 국정원 댓글은 괜찮고 일반 시민 댓글은 안 안 되나? 되고. 나쁜 놈의 새끼들. 아유, 말도 안 소리.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선거 끝나고 민주당에서 또 민주당 어떻게 보면 이제 비주류였지 당시 김한길, 네. 조경태 이런 애들 네. 문재인 보고 책임지라 그랬어. 대선 패배 책임지라고. 그랬죠. 문재인 때문에 졌다고. 예. 봐. 이게 지금 국정원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선거가 아니라는 게 결론이 났지. 그렇죠. 그럼 이제는 뭐라 그럴 거야? 이게 뭐라 그럴 건데?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탓이 아니라 국정원 탓이라면 국정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말이야. 등 떠밀려가지고 장애 투쟁하러 나오고 말이지. 시민들이 다 불편 오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의자 깔고 그것도 앉아있죠. 이게 시민단체하고 합세하면 될 텐데 뭐라 그랬어? 의원들 각자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다. 예. 이거는 양다리 걸쳐 놓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빠지려면 먼저 빠지겠다 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아니 지난번에 저희 지난 토요일에 그 촛불 집회 때 나갔었잖아요. 네, 청계광장. 네. 네, 청계광장에서 했던 집회 나갔었는데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뭐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민주당에서 동원했다고 봐요. 저는 그 당원들 이제 동원해가지고 나온 동원했지. 사람들이나 어버이연합 사람들이나 그 동원돼가지고 그 관변 집회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다 밥상 차려놨잖아. 네. 그러면 와갖고 자격투쟁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말이지. 뭐 슬쩍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그래놓고 한쪽에서는 여야 영수회담 하자고. 네. 뭐야 김한길 저거 뭐 높이려고 여야 영수회담 하자는 거야? 영수회담에서 뭐 어쩌려고? 아니 방법이 그것도 있나? 안 해준다고 하니까 또 박박 우기잖아. 예전에 박근혜 그때 당시 당 대표 노무현 대통령 하지 않았냐? 이게 우기고 있어요 또. 아니 봐요. 갖다 영수회담 해갖고요. 야당 대표가 뭘 하나 얻은 적이 우리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있으면 얘기해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이걸 보면 말이죠. 역시 청와대에 있는 우리는 십상시라고 그러는데 네. 청와대에 있는 십상수들이 머리가 더 똑똑해. 그럼요. 역으로 오자회담을 제의하잖아. 이건 뭐냐면 오자회담 제의하면 민주당에서 안 받는다는 걸 알아. 네. 안 받거든 당연히. 네. 그럼 이제 이건 액션을 취하는 거지. 봤지? 우리는 안 해? 회담을 제안했다. 대화하려고 노력한다. 근데 저쪽에서 안 한다. 이번에 그래서 조선일보가 동아일보에서 기사를 어떻게 썼냐면 아니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말이죠.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회담한다 그래놓고는 청와대에서 오자회담 하자니까 거부한다. 이렇게 프레임을 몰고 간단 말이야. 그렇죠. 정말 똑똑한 놈들이야. 십상시들 오래 살았어.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뭐 대도 않고 영수회담을 제의하고 말이야. 우리는 벌써 몇 달 전부터 장애투쟁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장애투쟁해서 정말 힘을 모아가지고 정권의 부담감을 안겨야지. 박근혜 똑줄 싸도록 만들어야 되지 말이야. 뭘 자꾸 한 발씩 걸쳐놓고 국정조사 청문회 뭘 하나? 아무것도 밝혀지는 게 없는데 생중계도 안 되고 김한길 대표한테 꼭 이 방송 나가면 또 존나 너 오빠는 여전히 지랄하겠지만 한마디만 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권에서요 야당 대표가 사쿠라 소리 들은 사람은 다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유진산부터 해가지고. 유진산도 그랬고 이철승, 네. 이민우,
네. 사쿠라 소리 들은 사람은 전부 다 정치판 사라졌다. 그러나 선명 야당을 외치고 투쟁가로 활동했던 YS DJ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죠. 한나라당하고 맞서 싸웠고 조중동하고 맞서 싸웠던 노무현도 대통령이 됐어. 김한길 그렇죠. 대표는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사쿠라가 될 것인가 선명 야당 투쟁가가 될 것인가 잘 알아둬야 될 것이다.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박수가 나온다 이 작가. 그리고 또 비판할 사람 또 있어. 그렇죠. 우리가 휴가 아니 저기 요새 유행하는 거 있더구만. 그 박근혜 대통령 휴가 갔잖아요. 그 모래사장에 뭐 썼더구만. 그거 저도의 축. 안 알려줌. 안 알려줌. 아니 근데 또 휴가 간 사람이 또 있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비판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안철수 의원 안철수께서 휴가를 떠나셨답니다. 네. 떠날 수 있지. 갈 수 아, 있죠. 아유, 더워 죽겠는데. 그럼 오늘 35도래 서울이. 울산 40도. 아유, 떠날 수 있지. 떠날 수 있는데 또 친절하게 자기가 휴가 떠난다고 보도자를 배포해서 나 휴가 때 이런 책 읽는다 이렇게 알려주는 행동까지 하셨다 그러는데 참 지금 말입니다. 지금 휴가 사실 떠날 때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야, 우리도 아무데도 못 가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 우리도 안 가요. 우리도 지금 휴가 안 가고 저기 대학번째 맨날 저 어디야 청계광장, 광장 나가가지고 시청광장. 땀 찔찔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말이야. 그렇게 투쟁하고 있는데 뭐 하는 짓거리야 지금. 아니 그렇습니다. 아니 저도 뭐 우리 세 명 다 지금 뭐 휴가가 없습니다죠. 휴가 갈 계획도 없고. 그렇죠. 우리는 사실 안철수 의원에 비하면 우리의 영향력은 정말 0.001%밖에 안 되지. 하지만 이 미약한 이 힘을 어떻게든 도움이 될까? 이런 방향으로 해갖고 안 가고 이렇게 목소리 피트 1시간 반 자고 씨발 여기 와서 방송하고 이러고 있는데 뭘 휴가를 떠나면서 이 책 저 책 읽으라 하고 말이지. 뭐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그러게요. 주변에서 핸들링 안 해주나? 이런 거 얘기 안 해주나? 주위에서 떠나라 그랬을 거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나 무슨 책 읽어요라고 알리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봐요. 그거는 대통령 되고 나서 해도 돼. 그러니까 이거는 연예인병이야. 어떻게 보면 대통령병 연예인병일지도 몰라. 아니 우리가 그 저번 주에 청계광장에 왔을 때 네. 휴가 반납하고 오신 분 하니까 되게 많았어. 그렇지. 예. 우리 일반 시민들도 휴가 안 가고 거기 나와서 땀 흘리면서 그러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매주 지금도 나오고 있고 매주마다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시민들이 그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있는 야권의 한 축이라고는 안철수 의원이 다 팽개치고 박근혜랑 싸울 생각 안 하고 국정원이랑 싸울 생각 안 하고 야, 어디로 갔냐? 근데? 아유, 몰라 들어가. 근데 이 시점에서 휴가를 갔다는 얘기는 현재 이 국정원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들 뭐 남북 정상회담 문서 공개라든지 아니면 댓글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액션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한 사쿠라 김한길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안철수 의원도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대권 못 쥔다. 이렇게 판단 잘 하셔야죠. 여기서 사쿠라는 걸 뭐냐면요. 사쿠라라고 욕 먹었던 사람들이 다 한 가지 그 정책을 얘기했거든. 바로 중도야. 중도 통합론, 중도. 지금 김한길 안철수 다 그쪽으로 가지? 그렇게 하면 절대 정권 못 잡는다.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변절자처럼 아예 넘어가 버리든가 아니면 확실하게 선명성을 보이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정권을 잡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민심의 향방을 잘 읽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놀란 게 저희들 그 지난번 집회 나갔을 때 생각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저희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놀랬어요. 예. 60대 넘으신 분들이 아우 뭐 이 박사 요새 너무 약해 막 그러시고 그리고 이 작가 책 산다고 쫙 또 이제 책 사가시고 이 작가한테 사인 받고 저희가 뭐 제가 아까 뭐 노인을 위한 나라라고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여기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 저희한테 저희나 아니면 저희 진영에게 우리 진영에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김한길 의원 안철수 의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안철수 의원한테 기대하는 사람이 많잖아. 네. 우리 야권에서도. 그렇죠. 그러면 정말 하나의 축이 돼서 안철수가 동력이 돼서 얘 나와서 땡겨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왜 그걸 안 하냐 말이야. 나는 문재인 의원한테도 안타까운데 문재인 의원이 왜 지금 안 나오는지 내가 이해는 하겠어. 그지. 나오면은 그럼, 프레임에 걸리니까. 저쪽 못 프레임이 나오는 걸리거든. 거예요. 대선 불복하냐? 그치. 이런 게 걸려버리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 이해를 하는데 대중이 형이나 영삼이 형이 그런 욕 먹는 거 겁나갖고 안 나왔었나? 아니거든. 아니지, 항상 앞에 한번 있었지. 붙어보자 그래. 까지 걸어라 씨발. 이랬단 말이야. 대중이 형이나 영삼이 형은 지금의 문재인보다 더 많은 욕을 얻어먹었고 더 힘든 곳 사람 앞 밑에서 탄압을 받으며 정치했습니다. 박정희랑 싸웠잖아.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이랑 싸운 사람이야. 그렇죠. 아니 문재인이 왜 못하나?
문재인 의원한테도 얘기하고 싶어요. 좀 끌어달란 말이야 동력을. 아 진짜 이제는 친노한테까지 욕도 먹겠네. 자, 날이 한번. 더우니까 오늘 이 야, 박사랑 잠을 이 못 자고 작가님 미쳤어 내가. 오늘 아드레날린이 올라가 있는데 아니, 쟤들이. 짜증나. 내가 아까 말이죠. 네. 1시간 반 잤다 했잖아. 네. 근데 원고를 도서관에 갔었거든. 네. 그래도 뭐 내가 알고 있는 것 말고 또 뭔가 있을까 싶어서 네. 도서관에서 쓰는데 이제 도저히 졸려서 못 쓰겠어. 그래 엎드려 잘라니까 내가 또 코를 골잖아. 그렇지. 그래 도서관에 코고면 줬대니까 아 그럼요. 로비로 나갔어요. 네. 로비로 나가는데 로비가 졸라 덥잖아요. 아, 그럼요. 안 틀어서. 네. 그렇지. 근데 잠은 어거시 막 꾸벅꾸벅 졸다가 한 1시간 잤나 봐. 땀 흘리면서. 네. 네. 그리고 탁 일어나서 내가 좆도 씨발 지금 여기서 뭐하나? 아 내가 왜 1시간 반 자고 이지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 네, 내려가. 아 그러니까 내가 뭐 야. 내려가서 외제차 몰면서 저기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그러니까. 좀 저기 노란물도 받아 먹고 그러니까. 그냥 제공받고 그러면 그래. 내가 왜 씨발 뚜벅이 생활하면서 내가 이지랄하고 살아야 되나? 근데 요거도 처먹어가면서. 그러게요. 에이. 그래서 오늘 내가 열을 많이 받아서 음. 지금 아주 스트레스 만땅입니다. 지금. 오늘 또 이거 끝나면 또 집에 가서 또 편집해야 되잖아. 그렇지. 아 지겨워 진짜 씨발. 그리고 곧이어서 저기 MBN 그 원고 써야 되고 그리고 또 곧이어서 다음 부산 공개방송 원고 써야 그래, 되고 내일은 새벽 4시인가에 나가야 되지. 내일 금요일이지. 오 마이 갓.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거기까지 하고 오늘 방송이 말입니다. 아까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7인의 특집입니다. 왜 7인의 특집을 하냐? 이번에 신임 비서실장에 김기춘 씨가 임명됐지. 나는 그 사람 똥차가 나가니까 이번에는 막 오물 똥 다 섞인 쓰레기차가 와가지고 똥차 가면 벤치가 와야 되는데 그게 왜- 아니야. 네. 이명박 물러나니까 박근혜 오는 그런 형국이지 뭐. 그렇죠. 아니 나는 그 이름 보고서 그 사람 맞나 이랬거든 처음에. 아니 그래 저는 예전에 김기춘 하면 생각나는 게 검찰총장 김기춘 예. 굉장히 이름 많이 나왔었잖아요. 김기춘 검찰총장. KBO 총재 김기춘. 예, KBO 총재 김기춘. 근데 이 7인의 얘기 들으면은 딱 그거 아니야. 공주 하나에 7명의 남자. 그러니까. 백설공주와 7난장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김기춘을 비서실장에 임명하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제 안 보겠다는 그러니까 얘기야. 우리 눈치 안 국민들이랑 보겠다는 얘기야 이제. 한판 해보자는 거야. 그치 맞짱 뜨다는 얘기지. 야, 이제. 나는 대통령 당선됐어. 응. 이제 필요 없어, 니들. 이러면서 뭐 국민들이랑 한번 붙어보자 이 얘기입니다. 아니 유신헌법을 만든 사람을 어떻게 비서실장으로 임명합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내가 씨발 대통령 됐다고요. 왜 자꾸 이렇게 뭐라고 딴지를 거십니까? 7난장이 중에 한 명 호출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이거야. 그치. 좋다 내 맘대로. 니들이 아무나 짓거려 봐라. 근데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상황이 이 전국의 사태가 이렇게 왜 민주당이 장애 투쟁을 하고 왜 이렇게 됐냐면 국정원의 대선 개입 때문에 그렇거든. 불법 그렇지. 개입. 그렇죠. 그런데 이 국정원의 전신. 기관장들의 어떤 대선에 불법 개입한 거에 시초가 바로 김기춘이야. 그렇지. 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떡하니 비서실장에 앉혀놓고 야 이거 치킨런이야 이제 아. 정면으로 좀 달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기춘 카드를 꺼내든 거는 그만큼 현재 상황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심각성을 느끼고 이걸 정면 승부를 해가지고 때려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난 반대인데 이 사람 이 판단이 안 되고 양반이 있다 지금. 지금 전혀 이게 심각한지 몰라. 응. 그래서 안 알려줌. 그냥 뭐 우리 아버지 친복이었고 나한테 잘해주고 자기 어렸을 때 오빠들 아니야 다. 그럼 뭐 비서실장 시키면 되지 뭐. 수첩 한 장 넘기면 우리 오빠들 중에 누가 있을까? 남은 아. 오빠 김기춘 하나였어 이제. 기춘이 오빠 7난장이 넘버원 빨리 소환 안 알려줘. 그런 게 아닐까? 거지. 그리고 뭐 저도 가가지고 저도가 거제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 저도의 추억 이렇게 쓰면서 물어봤겠지. 어머 거제도, 어머 우리 기춘이 오빠 있는 곳인데 내가 저 휴가 복귀하면 비서실장으로 써야지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이. 어쨌든 네. 오늘은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 기념으로 기념. 7인의 특집 일명 백설공주와 7명의 난장이 특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60 때 세상을 흔들었던 7인의 특집 한번 들어가 보죠 뭐. 예. 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김기춘이 그 비서실장에 임명되면서 갑자기 말이죠. 우리 언론에 느닷없이 7인회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네. 뭔 씨발 항야의 무법자도 아니고 뭐
7인의 사무라이인가? 그 생각나더라. 진짜. 7명의 난장이야 뭐야? 난장이가 맞지. 왜? 그러면 이들이 언론에 이렇게 오르내리고 이들은 도대체 박근혜와 무슨 관계인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박사 네. 7인의 하면 뭐 생각나는 게 있나?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그리고 7인회 하면 생각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5060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정권 때까지 모든 공안정국 그리고 이제 관에서 모든 것을 개입했던 그런 것들의 역사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세자. 십상시지 뭐. 딱. 딱 십상시지 얘들은. 성적인 능력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없어져도 되지 않았나? 십상시예요 그냥.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봅시다. 자, 2012년 작년이죠. 작년 5월 24일 날요. 7인회 멤버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환이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7인회라고 부르는데 가끔 만나 식사도 하고 환담도 한다. 4.11 총선이 끝난 후에는 박근혜도 같이 와서 모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밝히면서부터 사람들 입에 7인회가 공식적으로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지네가 먼저 얘기를 한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김용환은요. 이날 7인회를 인정함과 동시에 명단까지 까발리는 커밍아웃합니다. 그 7인회 멤버는 김용환 새누리당 상임고문, 최병열 전 한나라당 대표, 안병훈 기파랑 대표, 김용갑 전 의원,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 현경대 전 의원, 강창희 국회의장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렇게 까발리게 되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수구 꼴통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뭐라 그랬냐면 당시 박근혜가 처음 듣는 이야기다. 7인회라는 거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 식사하는 모임이다 라고 7인회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아이 개모임이야 이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최병렬은 나는 정치에서 졸업했다. 7인회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은퇴했다 자기는. 현경대는 7인회는 나도 처음 듣는 용어다.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이후 가끔 만나 밥을 먹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용갑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한테 수구 꼴통이라고 하는 박지원을 향해 갖고 박지원 아주 나쁜 사람이야. 김정일에 돈 갖다 바치고 아부하고 눈물 흘리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박지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은 제가 오늘 박지원을 게스트 모시려고 했거든. 그래가지고 어제 아는 분한테 부탁했습니다. 박지원 좀 섭외해달라고. 언제 방송하려고 그래서 내일이요. 그랬더니 야이 개치 하루 만에 어떻게 되냐고. 안 돼. 야 이 새끼야 그건 좀 너무했다. 그래서 야 근데 박지원인데. 아니 이거 말이죠. 왜냐면은 7인회 특집을 어제 생각났으니까. 그치. 원고는 1시간 전에 왔습니다. 아, 이 작가 굉장히 와이즈한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얘가 요새 점점 무뎌지고 있어요. 뭐 아이디어도 자꾸 생각 안 나고. 네, 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7인회 멤버들이 이렇게 자기네들을 김용환 씨가 이렇게 오픈을 한 거는 뭔가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이 사람은 자랑하고 싶었는데 나머지 애들은 동의는 안 얻고. 동의 안 하고 내가 박근혜랑 이렇게 친하다 뭐 그런 듯한 뭐 그런 이미지였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하나같이 7인회의 존재를 부정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이 당의 이미지인 수구, 보수, 경로당 정당 그런 색깔들을 빼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많이 동원을 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저랑 가까운 모 형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손수조 씨. 네. 그리고 요새 한참 TVN에서 예능으로 맹활약 중인 이준석 씨. 뭐 등등을 내세웠고요. 그리고 당을 대표하는 컬러도 붉은색으로 바꿀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세탁을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때 평균 연령이 75세에 이 7인회의 실체가 드러나면 새누리당의 병신이래. 죄송합니다. 새누리당의 변신은 국민을 기만하는 쇼로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평균 연령 75세. 씨발 막내가 68세야. 이건 말이죠. 7명의 나이를 합치지 않습니까? 500살이 넘어갑니다. 이걸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딱 그거네. 둘 장기 두고 한 명 심부름. 그래. 이거 68세 심부름해야지. 이거 경로당 가봐요. 경로당 가서요. 7명 나이 합쳐서 500살 넘어가는 경로당 잘 없습니다. 잘 없어. 이거 전국 경로당에서 가서도 아주 탑 레벨의 나이야.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말이야. 지금 뭐 정치를 좌지우지 하려 그래. 이게 꽃보다 할배의 원조고. 아니 되냐고 이게.
꽃보다 예. 할배 나온 사람들보다도 이 양반들이 훨씬 나이가 나이가 많아. 많지. 그렇죠. 뭔 소리 하고 있어. 또 하나 또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게요. 6인애니 7인애니 하는 것들이 공당을 사당화시켜서 몇 명의 손에 정책 전반과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비민주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보이면 굉장히 국민들의 지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걸로밖에 보일 수 없기 때문에 7인의 존재를 부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회창이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하순복, 황우영, 김영일, 서상목, 변정일, 백남치, 박성법 7인방이 있었어요. 여기도 7인이 있었어. 예. 이들은 이회창 대세론을 믿고 선거 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회창의 눈과 귀를 막아서 인해 장막, 이 작가가 많이 쓰는 말이죠. 사람들이 쫙 둘러싸서 다른 대중들의 귀를 다른 대중들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한 거죠. 언론을 막는 거지. 그래서 그 결과 이회창 작살났죠. 예. 이명박 때도 6인회가 있었고, 예. 유명하죠. 이상득, 박기태, 이재호, 김덕룡, 최시중 6인회라고 불렀죠. 3명, 그 중에 3명 전행을 휘두르다가 지금 빵에 가 있죠. 그리고 박기태는 저거고 빵에 간 건 아니고 하여튼 범죄 예, 혐의는 그렇죠. 돈봉수 예. 돌리다가 범죄에 걸렸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가 유신과 오공정권의 3파 역할을 한 이 7명의 구시대 유물들, 독재의 망령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할 수 없었던 거지. 왜냐하면 얘들을 인정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나? 그렇죠. 지금 그 자기 한나라당의 색깔 빼려고 이름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야 예. 그때 춤도 추고 막. 그러니까 말춤 추고 젊은 애들 데리고 대학생들 만나고 예. 이랬는데 예. 사실은 알고 보면 노인네들이 있어 뒤에. 평균 연령 75세의 노인들이 뒤에 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나? 그럼. 그리고 예. 젊은 애들은 이제 다 썼으니까 너는 좀 더 크면 와라. 그리고 이제 좀 딴 데 보내놓고. 야, 이 작가 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손수조가 진짜 박누리 아나운서랑 친구야? 같은 과야? 같은 과인가? 그러니까 친구가 학교는 아니고 같아. 아니 저거지. 손수조가 선배지. 아 그래? 근데 우리 예. 어때 우리 개년 아나운서 어따 대가 우리 개념 아나운서를 아니 그 이 얘기 나온 김에 제 그 옛날 조 박사라고 미국에 있는 제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제 대깔꼬마니는 절대 안 보고 나는 박누리 아나운서 나오는 방송밖에 안 본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나도 안 봐 내 건. 그렇게 막 명승관 박사 아까 전화 왔던데. 뭐라고? 나 요즘 이 작가의 결정적 순간밖에 안 본다. 그래서 언제 밥 한번 먹어야지. 이러는데. 야, 할 말은 많은데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얘기했듯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서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음, 안 알려줌 이렇게 계속 하듯이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7인의 멤버들을 전면에 내세우겠다 이런 포석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미국처럼 재선거가 대통령이 두 번 할 수 있고 중임제면 이러면은 이렇게 안 못하지. 쓰겠지. 예. 근데 뭐 단임제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끝났어 대선거 이러면서 예. 그냥 막 갖다 쓰는 겁니다. 예. 자 그럼요. 박근혜가 작년에 처음 들어왔다고 하는 이 7인회가 진짜 그럼 김용환의 발언 때문에 나온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주간조선 2010년 12월 27일자 기사를 보면요. 7인의 원로가 박근혜 귀를 잡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귀를 잡고 있다는 거는 귀를 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가에는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다 난 거죠. 근데 왜 박근혜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번에 김기춘이 비서실장 임명되면서 7인회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지. 작년 5월달에 이게 저기 누구야 그거 김용환이가 말해가지고 나왔던 건 아니고 주간조선이 2010년에서 기사를 썼다니까. 박근혜 뒤에 7인회가 있다고. 예. 뭐 이게 뭐 정가에서는 파다한 소문이 언론계와 정가에서는 7인회가 다 알고 있었다니까. 근데 뭐 이걸 자꾸 아니라고 구라를 치고 있어. 이들은요 2007년 박근혜가 당시 이명박 그때 후보였죠. 한나라당 대선을 놓고 한판 싸울 때부터 본격적으로 박근혜 멘토를 자처했고 여러 가지를 조언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뒤에 서가지고 이 작전을 다 수행을 시킨 거죠. 이 7인회는 과거에 우리 박정희 시절 이때부터 군, 행정부, 정치권, 언론계 요직에서 일했던 공통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박근혜가 퍼스트레이디 했었잖아. 이때부터 아는 오빠들이었던 거죠. 박근혜의 정치적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를 복권하는 것. 아버지의 정치를 이어받는 것. 박근혜 정치의 끝은 결국에 아버지의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관계가 깊은 이들을 멘토로 삼는 겁니다. 이들은요 2007년 경선에서 김용환, 강창성, 최백렬은 경선 캠프 고문으로 가고요. 김기춘은요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고요. 안병훈은 선대위원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현경대는 한강 포럼을 주도로 합니다.
대선 전에 했던 총선에서도 이들이 입김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새 정부의 인사에도 이들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누구야? 우리 그랩 윤그랩. 윤그랩 이렇게 사고 쳤을 때 야, 칠인해. 니들이 관여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었죠. 뭐 7인회에서 윤창중이를 꼽았을지 않을까라는 뭐 얘기가 네, 썰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7인의 수장이죠. 김기춘이 아주 당당하게 비서실장 자리를 딱 앉으면서 이제는 국민들 눈치는 나는 안 봐 이제. 마이웨이 고. 못 먹어도 고. 그렇죠. 이제 이런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 이들을 중용하겠다는 그런 뜻을 내비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7인회 개인의 면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우선 7인회의 좌장이자 박정희 정권에서 경제수장을 맡아 지근거리에서 박근혜 아버지를 보좌한 꾀돌이 김용환입니다. 야, 이거 별명 때문에 신문사에 항의했다며. 너 또 왜? 김용환이 이 별명을 되게 싫어해. 예. 그래가지고 왜 싫어해? 내가 나이가 몇인데 깨돌이 하고 있나? 막 이랬다고. 야, 유지현도 지금도 꾀돌이야. 그래갖고 저 신문사에도 항의하고 이랬거든. 예. 그래서 우리는 하긴 했어요. 싫어하면 계속해줘. 깨돌이. 그럼 꽤 노인이라고 불러드릴게요. 이 깨돌이 김용환 7인회가 아무리 부정하고 실체가 없다고 구라를 쳐도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는 꾀돌이 김용환이 지 스스로 7인회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먼저 얘기를 했잖아. 명단까지 까발리면서. 그렇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이 박사가 김용환이 자기가 좀 자랑하려고 이랬다 그랬는데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꾀돌이 김용환도 이제 나이를 먹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판단이 이제 잘 안 되는 거야. 실수했다 이거지. 이거는 함구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기 판단을 못 내린 거다. 그렇다. 예. 일종의 입에서 요실금?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그렇게 실수를 목 아파. 그렇게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꾀돌이 김용환은 우리 좀 새누리당에서 또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는 이항구하고 동서지간입니다. 아우, 이항구가 왜 작년 대선 직전에 김종인이랑 각을 세웠었지? 사이 안 그렇죠. 좋았죠. 막 툭하면 둘이 싸웠잖아. 경제민주화 이거 경제민주화 갖고. 때문에. 그래서 근데 세간에는 말이죠. 이항구와 김종인이 싸운 게 아니고 아니고 김용환과 김종인의 싸움이라는 소문이 있었단 말입니다. 워낙에 또 김용환도 경제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뭐냐면은 작년 대선 전에요. 김종인은 밖으로 드러난 박근혜의 경제 멘토야. 경제민주화 입안했죠. 그리고 그 경제민주화 때문에 박근혜 지지도 올라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차기 총리는 김종인이라는 소문이 바다하게 돌았습니다. 네, 굉장히 많았죠. 초대 총리. 네. 그렇죠. 그러자 초대 총리를 노리고 있는 김용환이 발끈했다는 소문이야. 왜냐면은 김용환도 경제통이거든. 그렇죠. 김종인은 밖으로 드러난 경제 멘토. 김용환은 안으로 숨은 경제 멘토가 되겠지. 여태까지 군부 때도 그렇게 계속 해왔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김용환이 동서인 이항구를 움직여가지고 김종인과 사사건건 대립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이거야. 그런 소문이 있다. 내가 뭐 만들어냈나? 다 있는 이야기 하는 건데 정말 그럴 좀 있었다. 그럴듯하게 아주 떠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말이죠. 당시 이 소문을 저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네, 왜냐면요. 김용환이 DJ 집권 시절에 이 DJP 연합으로 이제 공동정부가 됐었잖아. 예. 그렇지. 당시 자민련 부총재였기 때문에. 예. 근데 DJ가 김용환이 어떤 경제적 능력을 보고 이까가라 그렇게 말했거든. 예. 그런데 끝까지 거절했어 김용환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 지금 80 넘어가지고 이 나이에 국무총리를 하려고 그래? 이런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김기춘이 비서실장에 앉는 걸 보니까 내가 그때 판단을 잘못했다. 김용환이도 총리에 앉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DJ 때는 자기네끼리 합의해가지고 야 거긴 가지 마. 모르지 뭐. 그랬을 수도 있다. 자, 30. 야, 진짜 너무했다. 아니, 저기 어저께 라디오 스타 보니까 이현도 아버님이 32세더구만. 32세? 32년생. 32년생인데. 예. 자, 여러분 우리 방송을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우리 정말 돌아가신 분들. 그렇지. 역사적으로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이 다 20년대, 30년대 생이야. 그렇지. 네. 그런데 지금 7인회라고 맹렬히 활동하는 32년생이랍니다. 아이고 머리야. 32년생. 32년생 충남 보령 출생이고요. 공주고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셨습니다. 서울대 진짜. 충청 라인에선 거의 그 성골 라인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충청 출신으로 충청 지역의 현안 등을 박근혜에게 가감없이 조언했다 그래. 그래서 세종시 문제, 또 대선에서의 충청의 민심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박근혜한테 알려줬다 하는 겁니다. 이런 김용환은 박정희 정권 때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 재무부 장관 등을 지냈습니다. 박정희가 정말 신뢰하고 아끼던 경제 관료였죠.
그러니까 요즘 이야기하는 왜 요새 뭐 모피아 하잖아. 네, 네. 많죠. 관료들의 네. 어떤 경제 어. 관료들 중에 자기네들 이익 취하려는 아. 그런 사람들. 그 네. 모피아의 시조가 바로 김용환이다. 당시 김용환 사단이라고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모피아 최초의 뭐 원조다. 대한민국의, 원조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경부고속도로 또 뭐 사채동결 이런데 전부 다 김용환이가 주도를 했다. 박정희 때 그 정책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의 대우가 급성장했죠. 물론 그렇죠. 뭐 우리가 대우 특집에서 했었지. 박정희의 도움으로 그렇게 컸다고. 그런데 김우중과 김용환이 또 절친 사이입니다. 그래서 김용환의 도움으로 김우중의 대우가 그렇게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아까 박정희와 연결된 라인에서 중간에 허브 역할을. 자, 일례를 들어봅시다. 산업은행 부총재 심원택이 네. 훗날 대우중공업 사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심원택은 김우중하고 생면부지야. 몰라. 근데 왜 사장으로 갔나? 김용환이가 심원택한테 부탁했거든. 너 대우중공업에 가서 1년만 사장 자리에 앉아줘. 그래서 간 겁니다. 아니 뭐 경제관료가 기업의 사장을 뭐 앉으라 말아 해. 그만큼 친했다고 하는 거지. 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환과 김우중과의 관계는 이 정도였다고 할 수 있고요. 이후로 이제 미국으로 경제학 공부를 하러 유학을 갔다가 신군부가 집권하니까 정치활동 규제 대상자로 선정돼서 정치활동이 금지당합니다. 김종필 라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고향 보령에서 독서 등의 소유를 하고 지내다가 뭐 또 일본에 가 공부하기도 하고 뭐 그랬어. 자, 83년에 정치 규제 대상자에서 해금이 되고 잠깐 쉰 거네 그럼. 87년에 김종필이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하자 신민주공화당 정책위 의장으로 화려하게 정계에 컴백했다. 자, 13대 국회에서 입성해서 공화당 원내 총무를 지내고요. 3당 합당하니까 민자당으로 옮겨갔지. 그래서 민자당 정책위 의장을 역임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전에 김영삼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 아이 뭐 라인이. 원래 YS라고 하고 이게 근데 공화당하고 저희 YS라고 김종필 다르지. 특집할 때도 뭐 이런 비슷한 얘기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원래 예. 좀 이종찬을 지지했다고. 예. 거기랑 그 결이 맞는 거지 김용환이. 그래서 지지하지 않고 탈당하고 새한국당이라는 거 만들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 이 새한국당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그 대통령 후보가 없으니까 김우중을 추대하려고. 이만큼 친했다니까. 그래 야. 김우중이 생각해볼게. 빰뿌질 졸라게 하다가 결국은 안 나간다 이렇게 했지. 네. 그래가지고 세대지 뭐. 음. 세대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 나가리 했잖아. 신당을 창당했는데 대통령 후보가 없어. 뭐 세대인 거지. 그래서 정주영의 국민당하고 합쳐요. 김우중 대신에 정정으로 정주영을 선택한 거지. 그랬다가 뭐 대선에 지잖아. 대선에 그렇죠. 지고 국민당 해체하니까 또 갈 데가 없어. 네. 그럼 어쨌든 나중에 그래서 뭐 신민당을 만들었다. 또 신민당이 해체되고 자민련으로 갔다가 자민련에서 또 한나라당으로 갔다가 이 양반 못 가고 이 양반도 굉장히 왔다 갔다 많이 했지. 신민주공화당, 민주자유당, 통일국민당, 신민당, 자유민주당, 한나라당. 헷갈려. 말이 갔는데 아니 잠깐만 이 근처 부여 논산 쪽에 또 의원 하나 있잖아. 이거 비슷한 사람. 피닉제. 예. 어쨌든 이렇게 많이 옮겨 다녔는데 근데 뭐 이 색깔은 다 비슷해요. 비슷한 그렇지. 당으로 이 사람은 옮겨다녔어. 비슷한 데로 옮겼네. 그래서 어쨌든 14대, 15대, 16대까지 국회의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국민당이 대선에서 패했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맨 먼저 한 게 뭐냐면 공직자 재산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멸치잡이 배부터 다 깠죠. 내 재산 23억 얼마다. 니들 내가 다 깠으니까 니들도 다 까 이 개새끼들아. 이렇게 된 거야. 애들이 뭐 자다가 씨발 뒤통수 딱 맞은 거지. 그래서 그때 이주일 씨도 돌아가신 이주일 씨도 국회의원 된 다음에 나 재산 까고 난 정치판이 너 코미디야 그리고 그냥 그만 그렇습니다. 뒀잖아요. 예. 그렇게 재산 공개를 했는데 자 유신시대 헤쳐먹던 인간들이 다 그렇듯 김용환도 말입니다.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막상 까보니까 자 서울, 경기, 충남, 대전, 제주 등 전국 15곳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특히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였던 자식 앞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투기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했다 그러면 아웃이지 뭐.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직자 재산 공개 때 김용환이 신고한 재산이 27억 4천만 원입니다. 야 이게 온 때가 언젠데? 92년 4월. 야 그럼 엄청난 돈 지금으로부터 아니야? 20년 전이야? 그렇죠. 20년 20년 전에 20년 넘었죠. 27억 4천만 원 갖고 있었어. 이건 뭐 평생 공무원만 한 사람이 그러게. 기업을 했어 뭘 했어? 그러게. 공무원을 한 사람이 예. 야근했나? 뭐 수당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김우중 씨랑 좀 친하다는 건 있네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더 웃긴 게 공직자 재산 공개 마감 며칠 앞두고 김용환이 당시 시가 90억 원가량의
자신의 소재 여의도 부동산을 대우중공업에 팔아치웁니다. 대우야 또? 대우에 시가 90억이라 그랬지? 네. 70억에 팔아치웁니다. 와리깡했네. 와리깡했지? 왜? 급해? 그치. 아니 야, 씨발. 이거 빨리 팔아야 돼. 지금 저기 공직자 재산 공개 나 줬대. 줬대. 안 돼. 야, 우주가 빨리 좀 사줘. 이거. 그래서 20억을 까가지고 70억에 팔았어. 그 대우는 싸게 샀으니까 그치. 현금으로 갖다가 박아줍니다. 아, 와리깡의 맛은 어. 현금이지. 현금으로. 야, 이거 카드 대신 저 현금 대신 아니고 뭐야? 현금으로 박아줬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 내가 말씀드린 대로 재산 공개해서 김용환의 재산을 까보니까 27억이었잖아. 27억밖에 없어. 아 씨발 아까 70억 어디 갔나? 그니까. 70억 어디 갔나? 70억 하늘로 쏟았나 땅으로 꺼졌나? 뭐 무기명 채권으로 바꿨나? 딱 사라졌네, 진짜 그 돈이.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돈은. 자 봐요. 김용환은요 여의도 이 땅을 여의도 개발이 막 시작되던 1973년에 처갓집 명의로 샀습니다. 당시 직책이 뭐였냐면 청와대 경제담당 특별보좌관이었어요. 아, 이건 뭐야? 냄새가 난다. 괜찮지? 개발 정보. 어. 야, 내년에 여의도 땅 개발해. 그래? 지금 여의도 땅 얼마지? 28원. 사놓으면은 달달달달. 여보세요? 아니 저기 장인어른 저 용관인데요. 저기 여의도 무조건 땅 사세요. 그렇지. 이거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70억, 아니 90억짜리 땅이 된 거야. 네. 뭐 근데 모르지 뭐. 우연히 그 땅을 샀는데 우연히 샀는데 개발됐어. 개발이 됐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지. 안 그래? 예, 예. 그런데 어쨌든 평생 공무원만 하신 우리 김용환 선생님께서 이렇게 100억 가까운 재산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20년 전에 예.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요새 하루에 한두 시간 자면서 좆빠지게 일하는데 통장에 1,000만 원도 없는데 배우고 싶네요. 참.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정말 이 부당한 정보로 얻은 걸 이용해서 재산을 불렸다면요. 이거는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거고 이거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에도 맞지 않는 거고 이건 범법행위입니다. 예. 그렇잖아? 예. 공무원이 부당한 위치에서 부당한 정보를 가지고 부당하게 땅을 사서 부당하게 재산을 늘렸으면 감옥 가야지. 일단 그렇지. 법이라는 게 최소한의 도덕인데 법을 어겼으면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을 수 그러니까 있죠. 실정법 위반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7인의 첫 번째 멤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유신시대 사람들이 아니 근데 안에 처먹은 인간들이 없어. 아니 근데 만약에 저기 아까 이 작가 예언대로 만약에 진짜 총리가 된다면 총리 후보로 무슨 청문회 같은 거 할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될까? 내가 잘 모르겠네. 다 숨겨놨지 뭘. 있겠어? 모르지 뭐 어떻게 될지. 자, 자, 또 우리 방송이 또 정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말이야. 음. 멘토라 그러네. 나 정말 혀를 차린입니다. 자, 이후에 물론 우리 대통령 각각께서는 멘토 같은 거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제가 제 생각이지 뭐 내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 이후에 김종필이 민자당을 탈당해갖고 자민련을 만들죠. 그때 뒤통수 후려친 사건. 후려치 사건, 예. YS의 뒤통수를 세게 후려친 사건. 그때 자민련에 합류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DJP 연합에 의해 공동 정권을 만듭니다. 자민련과 당시 국민회의죠. 그래서 그때 경제 분야에 많은 조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경제 IMF 당시 IMF였잖아. 그렇지.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능력은 있어. 이 양반이. 경제 분야에 능력은 있다. 그럼 여의도 땅도 그냥 저희가 감히 와상가니까. 아니 그러면은 재산 공개할 때 또다시 공개하면 되지. 그렇죠. 왜 빼돌리나? 음. 뭔가 구리니까 빼돌렸지. 자, 그리고 김대중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각으로 들어와라는 제의를 계속 뿌려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김용환의 경제 정책하고 또 이 김대중 라인이 있어. 김대중 라인의 경제 수장들, 뭐 유종군, 네. 전북지사 했던 사람, 또 예. 임창열 이런 사람들하고 갈등이 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박지원이 나중에 7인회를 비판했잖아. 예. 수구 꼴통들의 모임이라고. 예. 그렇게 비판하니까 뭐라고 반발하냐면 내가 네 주군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독대하면서 공동정부 수립방안 논의했고 정계 선배인데 뭔 수구 꼴통이 버리장머리 없어 새끼야. 버장머리 없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하는 거지. 이거지. 내가 임마 너 경찰서장하고 이 새끼야 밥 먹고 어제도 뭐 사우나 가고 그랬어. 막 이거지. 똑같은 거지. 자, 그러면 우리 7인의 멤버의 좌장이었던 김용환의 짧은 경력을 긴 경력인데 제가 짧게 소개를 해드렸고 다음 이분들 오래 살아서 길어요 내용들이. 다음은 우리 원조 보수 예. 용갑이 형 가비 형. 2번 타자 김용갑 예. 김용갑 의원인가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전 의원이지 전. 김용갑 전 의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36년 9월 28일
경상남도 밀양 출신입니다. 또 30. 또 30년대예요. 예. 진짜. 육사 17기예요. 그리고 1971년에 소련으로 예편됐는데 동기들이 화려해. 누구야? 허삼수, 허화평, 그리고 따따따따따. 여보세요. 하나왜 날려! 이 사건에 그 유명했던 김진영 대장. 예. 자, 김진영이 육군 대장으로 이제 YS 정부 때 예. YS 정부 초기 때 육군 대장이었지. 음. 육군 대장이었는데 우리 YS가 하나회 저 새끼들 다 날려버려 이래가지고 여보세요? 옷 벗으래. 무슨 소리야? 벗어 이 개새끼야! 확 벗겼던. 예, 그런 분입니다. 걔들이랑 동기란 말이지. 예, 그 사람들이랑 동기죠. 일단 박정희 때 얘기를 좀 할게요. 육사 17기로 졸업해서 육군 소위 임관된 다음에 소령으로 예편하고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그런 데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0년 안기부 감찰실장을 거쳐서 안기부 기획조정실장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1985년 2월에 선거 부진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안기부 기조실장직에서 물러나고 미국에 유학 생활을 했다가 1980년 1월에 청와대 호출을 받고 귀국을 해서 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그리고 육공 때는 총무처 장관 등을 지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비서관일 때 그 전두환 대통령의 그 전두환 씨의 그 상황 정치 이것을 기획했던 사람이 바로 김용갑씨다. 예. 기획했다라기보다 아이디어를 김용갑이 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예. 장세동이가 아이디어를 내고 김용갑이가 그럼 각하 전두환 노태우를 가오마담 얼굴마담으로 세우고 예. 각하께서는 뒤에서 마스터 오브 퍼펙션. 예. 그런 소문이지 뭐. 근데 노태우가 배신 때렸잖아. 노태우 씨가 때렸지. 졌까. 그럼 바로 날렸지. 근데 이 1986년에 민주화 분위기가 일어나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때 김용갑 씨가 그 현장에 가서 막 최루탄 연기 뒤집어 쓰고 그 집회 현장 찾아가면서 민심을 듣고 나서 우리 뻐꺼 형한테 가서 직선제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그 지난번에 이 작가가 노태우 특집 때 얘기했죠. 용갑이 네가 같은 뻐꺼끼리 어떻게 이럴 수 그러면서 재떨이를 던졌다더라.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갑이 당시에 청와대에 있을 때는요. 옳은 바른 소리도 하고 예. 그래서 또 노태우하고 전두환이 사이가 안 좋았잖아. 예. 뒤통수 쳐가지고 예. 그때 두 사람을 연결시키려고 예. 그러니까 하회시키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래서 특사로 가서 전두환한테 인사했다가 용갑이 야 이 개 용갑 이런 욕도 얻어먹고 했던 예. 거죠. 그리고 1988년에 총무처 장관 재직 중에 13대 총선에 나갔다 패배했고요. 이때 민정당도 완전히 참패해가지고 여소야대 구조가 됐습니다. 요때 김용갑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경 세력이 급속도로 확산된 시기가 이 시기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훗날에 민주당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 노동당 이중대 그런 이중대 발언으로 굉장히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고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에게 세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북한의 세작, 첩자라, 간첩이다. 막짓거린 거만 막짓거려. 막말 파문이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광주를 공산 세력의 해방구라고 얘기했다가 굉장히 물의를 일으켜서 사과를 한 적도 있고요. 해방구가 뭔 뜻인지 알고나 짓거리나? 놓친네 진짜. 왜 이래? 그리고 정동영 의원 전 통일부 장관 시절에 가장 악질적인 친북 좌파라고 얘기한 적도 정동영이한테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1996년에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경상남도 밀양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기도 했고요. 국회 입성해서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조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몇 차례 국회의원을 더 하고 마지막에 2002년 17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을 앞두고 한나라당에서 민정당 계열인 560 인사 용태론이 얘기가 나오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는 560 때의 내 역할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웃긴 게 2004년 2월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 때는 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기도 했던 사람이래요. 자기 지역구 때문에 그런 거고. 네, 그리고 소장파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그 공천을 반대했는데 이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바로 김문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웃긴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 게 2004년 8월이에요. 한국 수력 원자력 주식회사 한국 수력 원자력을
주식회사인가 모르겠다. 감사를 할 때가 있었는데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이란 분이 이마댐인가 어디 댐에 물이 너무 더럽다 해가지고 샘플로 가지고 온 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잠깐 나갔다 들어온 사이에 물이 있으니까 녹차네. 그리고 마시다가 이상하다. 아니 그 댐에서 쥐가 먹고 죽은 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막 이러고 갑자기 졸도했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다. 그리고 또 친북 좌파 막 욕하다가 예. 당상에서 예. 혼자 혈압이 넘어가지고 넘어간 적도 있고 그래. 예. 그리고서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결국엔 출마하지 않고 이제 스스로 국회의원직에서 은퇴를 하신 아니, 불출마 선을 했는데 예. 이때 그래 불출마 선을 했다고 또 지금 보수에서 졸라 빠르게 빨아였지. 멋있다고. 예. 아유 개콘 멋있기는 씨발. 내가 볼 때 역대 멋있었던 장면, 사람이라기보다는 장면 중에 하나는 뭐 김용갑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정영근 씨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무슨 그 소고기 협상 관련돼서 그 한참 얘기 나왔을 때 여당 의원 중에 유일하게 소고기 수입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차라리 그게 멋있지. 뭐 은퇴한다고 또 빨아주고. 아, 씨발 정영근이나 뭐 이 김용갑이나 도찐 개찐이지 뭐, 도찐개찐이지 뭐. 아니 그러니까 난 이상하게 김용물이나 똥통물이나. 김용감 얘기하면은 정영근 생각나고 예. 정영근 얘기하면 김용감 난 자. 왜 이런지 이해가 안 돼요. 다음 예. 3번 타자 최병렬. 우리 최틀러 최병렬 정당인이고요. 전 국회의원입니다. 출생 1938년 9월 12일. 30이야. 씨발. 아유. 나이 70. 야, 우리가 76년생인데 씨. 만 74세입니다. 한국일보 기자로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러다가요. 조선일보로 잽싸게 갈아탑니다. 80년대 조선일보 편집국장으로 있었고요. 이때 우리 그 많이 나왔던 거죠. 국보위. 거기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방일영, 방우영 등 경영주는 기자들의 저항운동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로 견제하고 있어요. 부국장 최병렬, 정치부장 안병우는 대국적 견지에서 체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원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이래서 조선일보는 문제점이 없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요. 전두환 군부 정권에서 적극 동조를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스타가 되는 거죠. 그 덕으로요. 1985년 12대 총선에서 민정당의 공천으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이때 정계 입문하고요. 사선을 역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노태우 때는 서울시장 했었고요.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한나라당 대표였습니다. 이때 탄핵한다고 해가지고 걔 누구지? 그 박관영 의장이랑 같이 예. 대표적인 인물이었고요. 이때 영원히 정치판에서 사라졌지. 그렇지. 역풍을 맞고요. 17대에는 출마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한나라당 후보 경선에서 박근혜를 지지하고 현재는 한나라당 상임 고문입니다. 이 사람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이 사람의 정치는 배신의 정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차 배신. 전두환 그렇게 빨아줬다가 전두환이 망할 것 같으니까 잽싸게 몰래 노태우 정권 가서 노태우 대통령 만들기에 공을 세웁니다. 최병렬은 말입니다. 출발은 전두환 밑에서 했지만은 60 탄생의 뭐라 그럴까 아주 3파 역할을 3파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1등 공신이다. 박철원이나 이런 애들하고. 그렇죠. 그리고 전두환이 죽여 잡자고 제일 많이 주장한 게 최병렬이에요. 그렇지. 왜냐면은 자 50, 60 단절론입니다 이게. 50이 인기가 없으니까 60은 갈아타야지. 50을 버려야 된다. 음. 이렇게 해가지고 전두환이가 아주 최병렬이라 그러면 이를 박박 갈았다고. 그래서 그 백담사에 있을 때 그때 누구야? 허삼수 왔나? 누가 왔을 때 그랬대. 내가 나가서 한 새끼는 손 봐야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배신 한 번 한 애들은 또 하잖아. 노태우 밑에 있다가 이번에는 김영삼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연속으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아탔던 게 이거죠. 이회창 필패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난리 났었지. 원래 처음에 이회창 빵빵하게 밀다가 눈치 보다가 자기도 나오겠다고 한 거야. 그래서 이회창이가 여기서 흔들리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이회창 필패론을 주장했고 나중에는 한나라당 대표가 되죠. 예. 그렇죠. 대표가 되는데 당시에 서청원이하고 아마 싸웠을 거야. 네. 근데 누구나 다 서청원이 이긴다 그랬거든. 네. 그런데 최병렬이가 이긴 거는 윤여준이가 그렇지. 뒤에서 코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지. 윤여준이 뭐 우리 민주당으로 넘어와가지고 문재인 뭐 지지 연설하고 그런다고 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문 프로 책사. 답답하네 진짜. 돌발 영상 예전에 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최병렬, 뭐 김종필 쭉 앉아 있는데 이때 김종필이 농담을 한마디예요.
끝이 이름에 니을로 끝나는 사람이 잘한다. 뭐 개소리 하고 있는데 김종필이 딱 그러거든. 처칠, 드골, 그리고 김종필. 근데 옆에 최병렬이 조용히 앉아있다가 최병렬 얘기가 있어. 뭐 하는지요? 박누리 아나운서의 밥한바 농담이랑 똑같은 수준인데? 아유, 짜증나네. 자,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중심 타자. 4번 타자 타점 1위 타율 1위 홈런 1위 김기춘. 자, 우리 중심 타자 김기춘은 원래 스타는 잠깐 쉬었다 등장. 그렇지. 이대호가 그냥 나오면 재밌나? 재미가 없잖아. 그러면서 잠깐 쉬었다가 4번 타자 조선의 4번 타자 김기춘은 유신의 4번 타자 보수의 심장 김기춘은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 화이팅. EJ 조합이 협동조합이 500명이 넘었다면서. 예. EJ 협동조합의 협동조합 창립 동의자 여기 설립 동의자 수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실은 8월 3일까지 원래 한 달간 모집하려고 그랬는데 며칠 오버했네. 너무 안 모여가지고 8월 말까지 연장을 했어요. 연장했는데 그 카페에다 제가 글을 썼지만 원래 EJ 3인방의 생각은 8월 3일까지 안 모이면은 안 하겠다였어요. 근데 웃긴 게 그러니까 원래 목표 인원수가 1,000명, 금액이 5천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 가까이 모였는데 사람 수는 200명 조금 넘게 모인 거예요. 5분의 1 모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까지 하면은 우리가 못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나도 잘못 뜰 때 생각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예. 그 책임을 누가 져? 책임을 우리가 지고 그 피해가 그 200명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예. 그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예. 안 하니만 못하다는 생각을 해서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발기인 분들과 팬들이 그 소수 정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니냐. 돈은 거의 모였는데 사람은 별로 안 모였다는 게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겠냐. 그 사람들의 뜻을 버리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좋다. 그러면은 500명 모이면 하겠다. 근데 500명 못 모이면 우린 안 한다 했는데 500명이 모였네요. 그러게요. 뭐 저는 사실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인데 매우 걱정입니다. 예, 어쨌든 그 성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그분들을 의지나 뜻을 또 꺾으면 안 되니까. 예. 또 우리가 요즘에 계속 순위도 떨어지고 하는 거는 업로드 자주 못 시키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용 공간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또 우리 뜻 많은 사람들이 아지트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거 이름을 안 가로지었다면 예. EJ 안가. EJ 안가 잘 지었고 안전가옥 박정희가 좋아했던 데입니다. 그래서 주된 술은 아마 봉화 막걸리 또 시바스 리갈을 판매한다 그럽니다. 시바스 막걸리라고 붙여서 팔 수도 있고. 아니 시바스 리갈 드신 분한테는 이 작가가 직접 미주알을 타가지고 김재규가 박정희한테 타주듯이 이 작가가 여러분들한테 타드리겠습니다. 저 아주 맛있는 비율로 미주알을 타서 드리겠죠. 자,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직 또 한 달 남았으니까 네. 한 3주 남았나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립 동의자는 계속해서 모집하고요. 그리고 협동조합이 출범한 이후에도 협동조합원들도 계속해서 모을 테니까가 아니라 당연히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지트가 생기면요. 거기서 이 박사 서빙도 하고 그럴 거예요 아마. 자, 알겠습니다. 알겠고 자 본격적으로 다시 방송 들어갑시다. 4번 타자 김기춘인데 이건 말이죠. 근데 사실은 제가 그 국민 TV에서 김용민 씨랑 하는 프로가 있어요. 이 작가와 김용민의 변두리 현대인물사. 예. 거기서 그 제목이 김기춘 편이었어. 그렇게 1시간 동안 김기춘에서 다 떠들었어. 네. 더 떠들 게 없고 네. 다 얘기했고 또 얘기하면 중복이잖아. 그렇죠. 중복이니까 여러분 김기춘에서 궁금하면은 국민 TV 이 작가 거 방송 들으시면 되고요. 오늘 그냥 좀 간단하게 줄여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양반은 역시 1939년생이고 유신헌법 기초를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원래 유신헌법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한태현, 갈봉군, 어용학자들 그렇죠. 그 양반들이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 양반들이 증언에 가면은 만들라 그래서 가봤더니 김기춘이가 나 만들어놨더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래서 헌법 유신헌법 말도 안 되는 지구상에 있을 수 없는 비민주주의 헌법을 유신헌법을 만든 사람은 초안을 만든 사람은 바로 이 김기춘이다 하는 겁니다. 중정 부장이 김기춘을 이뻐해가지고 이거 다 준비를 시켜놨대요. 그런데 그런 김기춘이 40년이 지난 2013년에 다시 유신의 망령처럼 되살아나가서 1913년이야 지금이?
그러니까 2013년에 말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부터는 공안 검사로 대단히 유명했었죠. 네. 공안 검사로 맹활약을 했고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노태우 네. 정부의 가장 유명하고 악질적인 공안 사건이지. 예. 이 사건에 김기춘이 관여를 했다 하는 거고요.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인가 아니면 저기 진실과 화해위원회인가 약간 모 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강기훈의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밝혀졌죠. 예. 양심 선언도 있었고 예. 조작됐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비서실장에 오르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초원 복국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초원 복국집에서 그러니까 복집이지. 네. 나는 복 좋아하는데. 저도 매우 좋아합니다. 이거 그 다음날 회장이 짱입니다. 아유. 나 한 번도 못 먹었는데. 그래? 어. 저 새끼 저 복질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네. 아주 술을 그냥 막 확확 풀어주는. 네. 너무 좋아. 하여튼 이는 복국집에서 부산의 유명한 기관장들. 그러니까 한 가닥 한다는 애들은 다 모였습니다. 예. 이게 언제냐면 1992년 대통령 선거를 한 일주일 앞두고야. 일주일 앞두고 다 모였어. 그 면면들 한번 봅시다. 누구 모였냐?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 김영환 부산시장, 우명수 부산시 교육감, 정경식 부산지검장, 이규삼 안기부 부산지부장, 김대규 부산지구 기무부대장, 와우. 박일용 부산경찰청장, 박남수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강병준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렇게 총 9명.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그냥 뭐 다 부산을 다 움직인다고 봐야겠지. 이 9명이 복국집에서 모여가지고 뭔 작당을 했냐? 우리 YS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역 감정 주장도 서슴없이 해야 된다. YS를 당선 못 시키면 우리는 전부 영도 다리 아래 빠져 죽어야 된다. 이런 공무원 이게 이제 실정법 위반이죠. 그렇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맞아요. 아니 산나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 왜 탄핵했어? 선거에서 열린 우리 당 도와달라. 그 말 한마디 때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불법 개입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역 감정 정말 우리나라의 망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정말 안 좋은 최고의 그런 악행이라는 이 지역 감정을 조장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언젠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또 말씀드리면은 법계 그리고 지방행정, 지방교육, 군대, 경찰, 세계 그 지역 부산 지역의 모든 그 조직의 장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이제 국민당 당원이 도청을 했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걸 터뜨립니다. 그래서 당시 선거 일주일 남았잖아. 네. 야 이걸로 YS는 좆됐다. 이제 큰일 났다. 선거는 끝났다. 그랬는데 역풍이 불어가지고 도청이 잘못된 거다. 야 그게 뭔 잘못이야. 아무 불법 저 선거 잘못한 게 없어. 도청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몰고 가가지고 뒤집었다는 얘기. 이게 예. 20년이 지난 2012년에 또 똑같이 발생합니다. 음. 국정원 댓글 그게 뭔 잘못이야. 여자를 왜 감금해. 그 힘없는 연약한 여자를 뭐 이러면서 아, 공수련 맞을 테니까 무술. 그냥 그러면서 똑같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 역풍에는 또 그 PK 사람들이 요번에 김영삼 대통령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역풍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예. 이때 나온 게 우리가 남이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뭐냐면 부산 사람들이 TK한테 외치는 거야. 야 우리 같은 경상도잖아. 우리가 남이야? 이렇게 도와줘 이번에. 예. 그러니까 야 지금까지 계속 TK 니들이 해먹었지. 이번에는 우리가 좀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좀 우리도 합시다. 그래서 저희 부산 내려갑니다. 예. 그렇게 된 건데 자 그러면 당시 대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눴나. 우선 김대균 기무부대장입니다. 예. 조선일보는 좀 잘 써주는 것 같죠? 그 정종 씨 좀 잘 써주지 않고 말이야. 예. 조선일보는 옛날에 김대중이하고 한번 붙은 적 있지 않나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이때부터 조선일보의 개짓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얘들은 뭐 알고 있다는 얘기야. 예. 기무부대장. 그렇지. 조선일보가 좀 잘 써주는 것 같자면은 조선일보가 김영삼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정주영은 잘 안 써주고 예.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옛날에 김대중하고 한 번 붙었잖아. 원래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던 김기춘 전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접대를 좀 해달라. 이건 뭔 접대야? 언론인들한테 와이로 좀 주고 돈 좀 그치. 주고 아가씨 옆에 앉지 않지마. 향 좀 제공하고 그렇게 가 잘 써다게 골프도 좀 치게 해주고 그렇게 해달란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당신들이야 뭐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하는 것이 좋고 노골적으로 해도 괜찮지 뭐. 우리 검찰에서도 양해할 거야. 아마 경찰청장도 양해라고 하니까 박일용 부산경찰청장이 뭐라 했냐면 이거 양해라뇨? 제가 더 떠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와이로 주는 거하고 또 한 가지가 지역 감정 조장하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나는 더 해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춘이가 다시 뭐라고 받냐면 내가 대구의 지방 고등검사장으로 한 2년 있었는데 신라 시대부터 시작해서 또 박통 때부터 국가를 경영해봤기 때문에 부산 경남과는 좀 달라요. 라고 자빠졌네 진짜. 이게 뭐냐면 TK는 신라시대 때부터 정권을 잡아봤기 때문에 환장하겠어. 삼국시대부터 우리는 국가를 경영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고려는 뭐라? 그럼 뭐 저 북한 찬양하는 거야 고려? 신라 다음에 고려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자빠졌네. 그 지역 감정이 유치한지 몰라도 고향 발전은 매우 긍정적이에요. 경남 부산이 508만인가 그런데 80% 투표하면 400만. 그중에서 80% 얻는다고 해도 320만인데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고. 부산 경남 사람들 이번에 김대중이 정주영이 어쩌고 하면은 영도딸이 다 빠져 죽어요. 남들이 비웃을 거야. 당락 불구하고 표가 적게 나오면 우리 멸시 받는다고 바보라고 우리 우습게 볼 거라고. 유근일이 그거 써가지고 요번에 막 조선일보하고 붙었는데 조선일보하고 붙은 건 우리 쪽에서 보면 호재야 호재. 자 이건 유근일이가 정주영을 까는 글을 썼습니다. 예. 그래서 정주영이 발끈해가지고 조선일보랑 정주영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 영감이 말이지. 그 영감이란 거는 정주영이야. 옆에 참모들이 조선일보하고 싸우면 안 된다고 건의를 해도 그러니까 영감이 보고받고 광고 빼라 해서 확 엎어져버린 거지. 이 말 듣고 있던 박일용 경찰청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정주영이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뜻이죠. 다시 김기춘. 부산, 경남, 경북까지 요렇게만 딱 단결하면 안 되는 일 없다 이거야. 5년 뒤에는 대구 분들하고 서울 분들하고 다툼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 대구 분들이 우리에게 와서 손 벌리려면 지금 화끈하게 도와주고. 아니 안 그래? 아니 그때 가서 우리 지금 도와준 게 나중에 우리가 도움이 될지 어떻게 알아? 야, 뭐 이런 거지. 정말 서울대 나오고지? 정말 다들 엘리트들 아니야. 그치. 말하는 꼬라지 졸라 이상하다. 이거 초등학생들이 하는 그런 수준인데. 야. 어쨌든 박남수 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발이 안으로 굽는 것 같이 이 상공회의소 회장은 다 여당권입니다. 김기춘이 앞에서 아부하는 거죠. 자 김기춘이가 다시. 하여튼 민간 쪽에서 좀 지역 감정 좀 불러일으키고 좀 그렇게 해야 돼. 아니 김동길이 그저 대학 교수가 그것도 아마 뭐 좋은 뭐 아파트를 사주고 요란하게 해줬다고 뭐 그러는 건데. 자 이건 뭐냐면요. 김동길이가 당시 정주영 밑에 있었지. 그러니까 김동길이가 정주영 밑에 들어갈 때 아파트 같은 거 받고 그랬다고 지금 김기춘이가 얘기하는 거야. 예. 김동길 박사님 제 말이 아닙니다. 김기춘의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는 거 있잖아. 요즘 또 나타나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 하여튼 자 그러니까 다시 우명수 교육감. 우리는 지역 감정이 좀 일어나야 돼. 이규삼 안기 지부장이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최근 현대 수사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다. 현대를 수사를 들어갔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국민당으로서는 한풀 꺾였습니다. 수사한 덕분에. 기가 많이 죽었는데 전에 그대로 놔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조선일보가 그걸 다 해주는데. 조선일보가 국민당 조져준다 이거네. 아이고 고마워라 조선일보. 땡큐 조선일보입니다. 그러니까 박남수 상공회의소 회장이 저희들 바람은 오히려 호남 쪽에 유세 가서 두들겨 맞고 오면 대구 경북도 돌아서는데 이번엔 그것도 없어. 이게 뭐냐면요. YS가 호남에 가가지고 유세하다가 돌도 좀 한 대 맞고 그렇지. 이렇게 두드려 맞아서 오히려 좋다 이거야 우리는. 네. 근데 왜 요즘은 그게 없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다시 김기춘이. 지난 87년에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전주 가서 한번 두들겨 맞고 와서는 획 돌아섰잖아요. 이게 저 노태우 얘기입니다. 예. 강 회장 좀 한번 바쁘더라도 그 편집국장, 사회부장, 뭐 정치부장 이런 놈들 뭐 좀 주면서 와이로 뭐 돈 걷어 뭐 할라요. 뭐 명세서 끊어 주면서 뭐 이게 운동이라. 지역이 잘 돼야 상공인이 잘 되고 그래야 신문도 잘 되고 아닌가 뭐 그런 말이야. 광주하고 너무 판이해. 너희는 대선이 끝나면 비판을 안 해도 좋지만 이 기간 중 좀 도와줘야 사람의 도리가 좀 아닌가 뭐 그런 말이지. 이거는 이제 당시 부산일보, 국제신문, 경남을 대표하는 신문들이 YS를 안 도와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니 뭐 선거 끝나고 비판해.
지금은 도와줘.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에 이규삼 안기지부장. 그런 부분에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언론 계통에는 제가 강하게 얘기하는데 이 같은 세대도 거의 같은 다 친구들이니까. 근데 요즘은 그 밑에 기자애들 때문에 윗대가리들은 나랑 친하기 때문에 말을 내가, 듣는데. 제가 얘기해서 말 다 듣는다. 근데 밑에 기자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계속 조선일보가 도와줬다 그랬죠? 예. 자, 선거 당일이요. 12월 18일 우리 조선일보가 뭐라고 기사를 썼냐면 이번 도청 사건은 이게 도청 사건이 주제가 아니고 복국집 그치. 사건은 불법 선거야. 그런데 불법 선거라는 걸 빼고 이번 도청 사건이라고 프레임을 도청에 걸어버렸어. 이번 도청 사건은 목적과 관계없이 부도덕한 것이며 목적과 앞으로, 관계없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관행과 시민생활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파급시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건 뭐야? 완벽히 YS를 도와주는 것이죠. 예. 조선일보가 이따오 신문이라 하는 겁니다. 자, 봐요. 초원 복국집 사건은요. 주제가 관건 선거와 지역 감정 조장. 이게 본질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감춘 채 도청 사건으로 이걸 뒤집어 가지고 김영삼이 오히려 피해자다. 이렇게 몰고 가가지고 김영삼의 동중론을 내세우는. 이건 아주 근데 이런 쓰레기 짓거리가 나중에 또 엑스파일 사건 때 삼성 엑스파일 그렇죠, 사건 때 그렇죠. 똑같이 일어났죠. 똑같이 적용됐죠. 지금 이 그 사설을 보면은 목적과 관계없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관건 선거 지역 감정 조장이라는 것의 목적이 특정 사람을 대통령을 밀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였는데 그런 목적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오로지 도청만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관건 선거나 그런 거는 YS가 대통령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싶어요. 2012년 국정원은 가녀린 여직원을 우리가 감금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프레임을 글로 몰고 갔습니다. 늘 얘들이 똑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언론이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우리 편 안 들어도 돼. 사실대로만 쓰라 말이야. 사실대로만. 그치, 팩트만. 네. 짜증 확 나네. 뭐 그래서 우리 이재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이 결국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냐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요. 다 전부 다 실정법,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렇지. 위반인데 모두 불기소,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이런 개 진짜. 그런데 반면에 도청을 한 국민당 당원은 구속 됐습니다. 그리고 김기춘이는 그 YS가 대통령 당선 1등 공신이지. 그렇지. 1등 공신이 돼가지고 승승장구했다. YS 정권 들어서. 그래서 KBO 총재하고 15대, 16대, 17대 3번 연속 한나라당 공천으로 거제에서 국회의원을 해 드셨습니다. 아, 잘했어. 우리 브라보, 4번 타자. 브라보. 우리 나 YS 나 구단주인데. 4번 타자 대활약 아주 좋아. 자, 연봉 팍팍 올려주고 그렇습니다. 주장도 맡겨주고 다 밀어줄게. 이런 거지. 그리고 또 큰 짓을 저질렀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탄핵 심판 할 때 이거 검사 역할을 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변호사, 네. 이 양반이 검찰 역할을 했었지. 오. 그런데 18대 국회에서 공천을 못 받죠. 왜? MB가 잡았거든. MB가 대통령이거든. 그렇죠. 박근혜가 이겼으면 당연히 또 했겠지만은 그래서 물러났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5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당 대표를 하니까 여의도 연구소 소장으로 임명이 됐고요. 그 유명한 여의도 연구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첫째 사위가 김현장 변호사를 그래요. 오. 다들 그러는 거지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렇지 뭐. 그게 행복하나 봐. 정의는 똥물에 쳐박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혹시 우리 이번 편 7인 회편으로 우리가 달려갈지도 모르겠는데 그때는 우리 돈을 좀 써가지고 김현장에다 그럽시다. 이재이지 뭐. 이재이를 하자고 김현장에다가 의뢰를 하는 걸로. 알겠지? 오케이, 괜찮네. 니네 지면은 김현장 지잖아? 니네 경력에 스크래치 생기는 거야. 무조건 이겨줘야 돼. 안 맞겠지? 공개적으로 의뢰할 거야. 방송에 던질 거야. 맡아달라고? 야, 나 맡아달라고. 근데 좀 무섭다. 그런 얘기 하니까. 괜찮아. 나 혼자 갈게. 어쨌든 간에 우리 4번 타자 공안검사에서 유신 헌법을 만들고 조작사건 관여하고 지역감정 조장하고 관건 선거를 저지르고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이런 인물이 2013년에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심 타자 4번에 이은 중심 타자 5번 타자. 타점을 싹쓸이할 수 있는 5번 타자 강창희. 1946년 오, 야, 40년대로 영한데?
8월 3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인정에서 세 팀이 자기 장기 들고 있으면 물심부름해야 돼요. 막내입니다. 커피 심부름하고 저기 다방에다 전화해서 여기 어디 노인정인데 여기 김양하고 차 배달 좀 시켜 이런 거 해야 되는 분이에요. 예. 막내가 내일 모레 70이야. 자, 새누리당의 황진아와 동기생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동기가 하나 더 있어요. 김호랑 중령. 비운의 군인. 예. 그래 6425기인데요. 김호랑 중령은 이제 창군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12.12 쿠데타 반란을 막으려고 하다가 몸에 결국에는, 무수히 많은 탄환을 맞고 사망을 돌아가신. 했습니다. 예. 그리고 김호랑 중령의 집안도 풍비박살이 나고 풍지박살이 나는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방금 이 박사가 그 황진아라고 동기생이라는데 황진아 누군지 알아? 그거 있잖아. 보건상수. 예. 맞아. 이 황진아가 아니 안상수가 뭘 알겠어? 그렇지. 군대장 갔다 왔는데 뭘 알겠어? 실종상수. 그런데 황진아가 얘 군인 출신 아니야. 네. 황진아가 들고 포탄이라 했거든. 미치겠다. 황진아가 보온병을 들고 포탄이라 그러니까 안상수가 그래? 아니 씨발 군인이 그러는데 이걸 이렇게 된 거야. 안상수가 뭘 알겠니? 고폭탄 어쩌고 잘. 똑같은 진짜. 것들이야. 강창희가 하나의 멤버였어요. 이거 한마디로 뭐 다 끝나는 끝난 거지. 거지 하나에 뭐 네. 끝난 거지 뭐. 그런데 더 웃긴 게, 더 골 때리는 게 이 하나회에 대해서 강창희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사회나 조직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하나회는 일종의 리딩 그룹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뭐 독서하는 그룹이 아니고 이끄는 리더들의 모임이다.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어느 사회나 조직이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군대는 어느 사회나 사회에 들어가지가 않죠. 않지. 군대에서 사조직은 사형이야 이 새끼들아. 뭐 똑바로 알고 쳐봐 이게. 아니 김호랑 자기 동기 김호랑 생각하면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군인이 사조직 안 되지. 예.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했었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어. 지금도 국회 하고 의장이야. 있고요. 예. 이 국회의장도 7인의 멤버기 때문에 박근혜가 강력하게 밀어줘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허화평의 추천으로 정계에 입문했고요. 정치를 하기로 마음먹고 50실세 허화평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자기 발로 찾아가서 네. 저 좀 키워주십시오. 예. 강 의원은 당시에 대해 미래의 참모총장 자리를 마다하고 지가 어떻게 알아? 누가 시켜줘? 네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냐? 참모총장을. 중령으로 예편하고 신궁부의 막내로 정치의 길로 들어선다. 아니 강창희 의원 잘 들어요. 뭐 미래 참모총장? 당신 군대에 계속 남아 있었으면 우리 영삼이 형이 대본에 뭐가 있었어. 뭐 알고나 떠들어 지금. 맞네. 전마저거 와적하러 이러면서 우리 영삼이 형이 대본에 뭐가 있었어. 아이 그걸 알아야지. 그렇지. 참. 전두환이 민정당 만들 때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했고요. 전국구 의원으로 국회의원이 됩니다.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민정당과 뻐꺼형의 출발을 함께한 것이 방창이에요. 그리고 뻐꺼형하고 물태우 집단이 다 사라진 21세기 정치판에 50의 잔당 세력이 국회의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인의 멤버랍시고 박근혜 대통령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 김호랑 중령의 동기인데 김호랑 중령 얼굴에 먹칠을 하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50대 정치에 뛰어들고 그 뻐꺼형의 대머리를 빨아주던 그 사람. 새끼야 빨아주는 게 뭐야? 죄송합니다. 너 기대장 하고 싶어? 아니 새끼야. 사과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예. 강 의원님 제가 다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개미친 새끼가. 죄송합니다. 예. 나 오버했다. 국회의장 딱 된 다음에 근데 최소한 뻐꺼를 닦아주세요. 왜냐? 국회의장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전두환 씨 찾아갔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의장 되자마자 전두환이 찾아가서 인사를 했으니까. 예. 자, 11대, 12대, 14대, 15대, 16대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제1대 과학기술부 장관 등등을 역임했고요. 13대 때 떨어졌다가 14대 때 무소속, 15대 때는 자민련, 지금 다 보면 말 잘 갈아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DJP 연합으로 공동정부가 탄생하니까 자민련 몫으로 과기부 장관이 된 겁니다. 원래 이거 장관이랑 국무총리랑 또 장관 몇 개 자민련 몫을 줬으니까. 네. 2001년 자민련이 원내 교섭단체를 꾸리기 위해서 새천년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빌리기를 했는데 여기에 반발해서 당에서 제명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말을 갈아타요. 한나라당으로. 17대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김종필에서 친박으로 말을 다시 갈아탄 겁니다. 존나 복잡하네. 아니 과천 좋아하시나? 왜 말을 자꾸 갈아타? 말밥. 그런데 그 사람이 강창희 씨가 말하기를
박근혜 의원을 대전으로 강창희가 모시게 된다면서 대전 국립현충원과 유경수 여사 옥천생가 방문 등을 직접 수행했다. 아, 야, 17대 총선에서. 야 요즘도 그거 네. 있냐? 요 유경수 여사 그 생각하면 15,000원? 15,000원 코스이기 때문에 몰라. 밥 먹고 이런 밥도 데가 주고 때문에. 저기 막 팜플렛 돌아다녔잖아요. 에이. 17대 총선에서 탄핵 여풍 그리고 신행정 수도 이런 것들 때문에 권선택한테 당했죠. 낙선됐습니다. 18대 총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원 유세까지 했어요. 이 정도까지 파격적으로 도와줬는데 또 떨어졌어. 19대 총선에서는 결국에 권선택을 이기고 당선이 됐습니다. 지원 유세까지 해줬어? 역시. 아, 지원이 아니 뭐냐면 일곱 난장이잖아. 그렇지. 해줘야지. 또 막내인데 해줘야지. 아, 나 근데 아까 너무 흥분해서 뻐꾸형 죄송합니다. 강창희 형 죄송합니다. 괜찮아. 몇 번 사과했잖아. 네. 이렇게 사과를 몇 번씩이나 했는데 그걸 걸어서 넣으면은 속이 좁은 거지. 그렇지. 에휴, 괜찮아. 자, 다음에 6번 타자인가? 6번 이제 타자. 하위 타선으로 하위 타선. 아, 하위 타선인데 6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죠. 아, 그렇습니까? 예. 자, 안병훈입니다. 1938 다시 30 돌아갔어. 다시 올라갔어. 황해도 봉산 태생이고. 조선일보 또 나오네. 조선일보 편집국장, 조선일보 상무이사, 조선일보 전무이사, 조선일보 부사장까지.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방 씨가 아닌 사람으로는 최고의 그 자리까지 올랐다. 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삼성에서 이학수 같이 보면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자, 전두환 정권 후반부인 1985년부터 1986년 말까지 편집국장을 맡았는데요. 이 안병훈이 편집국장을 할 때 조선일보가 드디어 판매 부수 1위의 신문사가 됐다. 우리 이거 브레인. 조중동 특집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동아, 중앙, 한국일보에서 뒤지는 4위 신문이 조선일보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한 방에 왜 뒤집어졌는지는 조중동 특집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이렇게 1위 신문사가 됐다. 그리고 박근혜라고는 어떻게 알게 되냐? 그러니까 기자인데. 네, 조선일보 시절에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합니다. 1975년, 1918년 3년까지. 이때 박근혜와 인연을 맺기 시작했는데 당시 박근혜는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친이 사망했어. 74년에 사망했으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끈끈한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2007년에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시작됐지. 그래서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맞붙었는데 그때 박근혜 캠프의 총괄 본부장이 되고 이어서 선대위원장이 됐습니다. 이야, 이거 제일 큰 광고 아니야? 그러니까 뭐 다시 소위 말하는 박근혜의 남자다 이렇게 불렸죠. 그런데 당시에 이명박하고 박근혜하고 맞붙었을 때요. 조선일보가 이명박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에 대해서 엄청난 편파 보도를 하게 되지. 그러니까 안병훈이 빡이 도는 겁니다. 어느 정도 편파 보도를 했냐면요. 박상호가 조선일보 불매운동까지 미치겠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병훈이 내가 몸담았던 신문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40년 동안 언론계에 있었는데 정말 많은 반성을 했다. 지의 짓거리를 당해보니까 족같거든. 지가 할 때는 몰랐는데 당해보니까 족같거든. 알겠지 이제. 김대중하고 노무현의 마음을 알겠지. 그렇지. 에휴, 씨. 예. 지가 키운 데인데. 그러니까 그 지가 저 편집국장 위에 앉아가지고 펜대로 동그라미 치고 가위표 싹싹 할 때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죽이게 할 때 그때 좋았지. 에이고. 그러나 이렇게 나쁜 짓 하면 다 벌을 받게 돼 있다. 인과응보다 하는 겁니다. 사필 규정이고 사자성어 막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일례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조선일보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만 하면 박근혜 캠프는 초상이 났대.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조선일보가요 누구랑 손잡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냐면 갤럽. 근데 한국갤럽? 한국갤럽. 갤럽이 씨발 누구 거야? 안녕하십니까 최시중. 최시중가 아니야. 최시중은 이명박 아니야. 최시중 이꼴은 이명박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론조사 하면 이명박이 앞서 나가는 거지. 역시 내 성대모사는 김용민 씨가 낫네. 그러니까 안병훈이 열이 안 받을 수 없는 거죠. 참나. 앞으로 정말 이런 거를 겪으면 말이야. 겪었으면 말이야.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 조선일보한테 얘기해가지고 좀 공정하게 보도를 해달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그것도 없지. 또 자기한테 유리하게 보도하면 아이고 좋다. 그게 무슨 언론인이야. 언론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말입니다. 초대 총리가 총리 후보자지. 예상외로 김영준이 됐습니다. 그랬죠 그때. 근데 김영준이 낙마했어. 근데 이 김영준을 추천한 사람이 바로 안병훈이라는 이야기가 언론계에 파다했다.
그냥 파다하게 파다했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음.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내가 모르는 일이고 네. 그냥 파다했다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도서출판 지금 현재 도서출판 기파랑 대표로 돼 있어. 아니 그 창기파랑가의 기파랑인가 모르겠네. 도서출판 기파랑으로 돼 있는데 출판 사면 또 이 작가가 잘 알 거 아, 아니야. 이 기파랑에서 뭔 책을 내냐면요. 뉴라이트 책, 신지호 책, 조갑제 책, 미치겠다. 김문수 책, 이승만 관련 책 이런 거 보수 꼴통들이 쓰는 그런 책들만 출판합니다. 너는 절대 여기선 책을 못 내겠다. 못 내죠. 예. 저는 뭐 돈 싸들고 내주세요도 안 내주지. 예. 난 저기 시공사에서 내리니까. 아, 근데 이게 웃긴 게 아니 신지호 책, 김문수 책 이게 돈이 되나? 책이 팔리나 모르겠네. 그게 팔려? 이거 씨발 지금 다 합쳐봐야 내가 판 것보다 못 살 거야 아마. 아니 몇 세 팔았어요? 김대겸 10세. 에이 뭘 그런 거. 야. 돈 좀 벌었겠는데? 아. 그거는 뭐. 그랬는데 아니 이 씨발 내가 쓴 책 보고 다 합쳐도 지금 뭐 안 될 정도로. 근데 뭐 원래 아니 하기야 뭐 원래 돈이 많으니까 뭐. 그래. 알아서 하겠지. 뭐. 취미로 내셨겠죠. 그리고 말이다. 이 양반이 그 얼마 전에 박정희 대통령 사진집을 냈어. 몰래? 뭐야 이거는 씨. 박정희 대통령 사진집. 근데 이 사진집을 보면요, 박정희가 대부분 선글라스 끼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치, 거의 거의, 그런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안병호는 이 이유에 대해 뭐라 그랬냐면 박 대통령한테 물어봤대. 왜 그렇게 선글라스를 끼시냐고. 왜 쓰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도 색안경 끼기 싫어. 그런데 어려운 상대를 만나서 어려운 이야기 하거나 싫은 소리 할 때 내 마음이 얼굴 표정으로 나타날까 봐 쓰는 거야. 나도 색안경이 싫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으이, 이 작가가 했던 얘기가 괜히 한 얘기가 아니구만. 여기다 있네.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어떻게 좋게 얘기해 주려고 그랬던 거고요. 박정희가 대단히 부끄러움을 많이 탄 사람이었거든. 수줍음이 많고. 그러니까 뭐 박정희가 남자답다 그랬는데 카리스마 뭐 개코 같은 소리하고 접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아니 그 맞선 보러 갈 때 쫄아가지고 술 먹고 들어가고. 뭐 5.16 할 때도 만취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 목숨 걸고 지들 말입니다. 이거는 지들 말로 혁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서술집에서 쫄아가지고 술을 박박 퍼가지고 만취 먹고 있었는데. 이거 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뭘? 아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선글라스 꼈다고 생각하고요. 아궁이에서 이런 말 다 했습니다. 다 편집됐다. 갑자기 작년에 우리 콘서트 할 때 이 박사 모습이 생각나는데 뭐? 무대 뒤에서 소주를 밤새고 마시고 나왔다. 요즘은 뭐 많이 고쳐졌죠. 네. 아니 그리고 그렇죠. 오바했어요 그때 제가.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안병호는 평생을 부녀지간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를 이어 충성을 하는 그러니까 강직하고 정말 충성스러운 진정한 가신. 그러니까 아니 신하는 두 사람의 군주를 섬기지 않는다 그래서 음. 정말 어떻게 박수 쳐줘야 되나? 불사이군. 그렇습니다. 진짜.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집에서 손주 보세요. 손주 그냥 뭘 지금 아직 그 나이에 나와가지고 그래. 아유 답답하네 진짜. 그게 조국을 위해서 안 사장님께서 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라스트 7번 타자. 야 마무리 타자는 짧게 하자. 이거는 할 것도 없다. 1939년 자 현경대입니다. 자 현경대 의원 1939년 제주 출생입니다. 좀 드무네. 64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를 졸업을 합니다. 씨발 다 서울대야? 그 다음에 5회 사법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박정희 시절에 검사 생활을 했고요. 1981년에 민정당 공천으로 제주에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후에 13대 낙마, 14, 15, 16대 국회의원 해먹습니다. 이후 17, 18, 19대 3번 연속 선거 패배. 18대는 무소속. 공천을 못 받았으니까. 왜 공천을 못 받아? 이명박이 그렇습니다. 이명박이 박근혜 남자들 다 쳐냈거든. 근데 제주에서 5선이나 국회의원 한 게 좀 미스테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주도에서 현경대가 그러니까 그러게요. 제주가 어떻게 네, 그러냐고. 한나라당 탈당을 했는데요. 박근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취임을 하니까 바로 복당을 합니다. 박근혜 대선 캠프의 외곽 조직이죠. 한강 포럼을 주도를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주에서 문재인보다 박근혜의 표가 더 많이 나오게 한 건 내공이다. 역시 박근혜 남자로 불렸고요. 박근혜 정부에 출범을 했을 때 초대 비서실장의 후보군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총선에서 물먹은 이 현경대를요, 박근혜는 민주평통자문위원회 부의장 직함을 맡깁니다. 낙하산이지 뭐 낙하산. 그렇죠. 민주평통은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요, 통일정책의 수립 및 박근혜가 여기 수립과 추진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맡습니다.
의장은요 대통령의 겸임을 합니다. 그리고 수석 부의장은 장관급입니다. 한마디로 낙하산이죠. 이렇게요 뒷방 가가지고 아까 이 작가 얘기한 대로 손녀 봐야 되고 손자 봐야 될 사람들 아직도 이러고 있는 게 이 정권의 실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같으면 말이야. 그래 내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등 공신이야. 근데 내가 내일 모레면 나이가 80이고 그치. 이러면은 이런 민주평통 이런 거 안 해. 감투를 줘도 됐습니다. 이게 정상 아닌가? 그치. 나 그렇게 보는데? 이제 모두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예수는 죽었잖아요. 예. 에휴. 그러니까 부활했지. 예. 뭐 그런데 아직도 권력의 미련이 남아가지고 아니 누릴 거 다 누려봤잖아. 다 누려봐서 검사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대통령이래. 왜 그래? 국회의원도 하고 뭐 장관도 하고 뭐 검찰총장도 하고 해볼 거 다 해본 사람들이 왜 이러냐 말이야. 정말 진짜 깝깝합니다. 돈도 많고 부러울 거 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직도 권력의 줄을 안 놓치려고 이렇게 하는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그칠 일이 없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현 시점에 관한 얘기를 했네요. 현실 정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늘 지나가는 과거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너무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소송이 가능한 방송을 드디어 한번 했습니다. 너무 열이 받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갖고 7인의 특집을 47회 EJ 특집 했다고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마무리해 봅시다. 이 박사 오늘 7인의 특집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이 작가가 방금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역사라고 볼 수 있죠. 이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해왔던 일들이 전부 한국 현대사에서 대한민국에서 아주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사 방송도 일부 됐다고 보고요. 저도 이 작가 덕분에 투데이 신문에서 칼럼을 하나 쓰는데 5월달에 제가 칼럼을 하나 썼을 때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당연히 존경받아야 되는 것인가? 당연히 뭐뭐 해야 되는 것인가? 노약자석이 있잖아요, 우리. 근데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고 이렇게 양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참 웃긴 게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돈 벌고 힘들게 집에 오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노약자석에 잘 안 앉으려고 그래요. 예. 당연히 노약자석엔 자리를 안 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부 어르신들은 당연히 노약자석에 앉아야 된답시고 새치기도 너무 쉽게 하고 그리고 노약자석에 비키라고 그러고 앉겠다고 해서 막 그런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오늘 노인네들 쫙 7명 얘기했는데 나를 당연히 존경해줘가 아니라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존경받아야 돼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 참 훌륭한 일 했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시면은 가만히들 계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다. 우리 그 유명한 말 중에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륜하고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구관이 과연 옳은 관리였는지 옳은 정치인인지 하는 거죠. 족벌 언론의 언론인, 군부 독재의 하수인, 악행을 저지르던 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절대로 경륜과 지식이 아니고요. 탐욕과 부패의식, 집권의지, 유신 시절 저질렀던 억압과 공포의 정치입니다. 단죄되지 않은 과거의 미몽에서 껍데기만 남아가지고요. 움직이는 해골 병사 같은 느낌이 이 7인회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신 시절을 어릴 때부터 자라온 지금의 대통령 곁에서요.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고 귀를 막고 70년대에 고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시간을 돌리고 유신을 살리고 국민을 억압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모조리 국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한다. 오늘은 좀 다른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유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고 오늘도 한 2시간 동안 달렸습니다. 그 정관종의 그런 말이 나오죠. 역사를 아는 자는 무너지는 담장 아래 서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중국의 역사상 가장 화려한 문명을 자랑했다고 하는 한나라가 망한 것은 십상시들 때문입니다.
조선이 망한 것은 외척과 관신들 때문입니다. 이승만이 망한 것은 이기분과 옆에 있었던 간신배들 때문에. 박정희도 역시 측근의 전행 때문에 마지막에 그렇게 비운에 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내 귀와 눈을 막고 있는 사람이 이 정부에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 박사 예. 엔젤 펀딩 소개시켜주세요. 엔젤 펀딩 전에요. 마치도록 제가 공적인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업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요. 말씀드리는데요. 그리고 싶은 것이라는 영화가 이번에 8월 15일 날 광복절로 개봉이 됩니다. 이거는 위안부 문제, 이제 사라져가는 이제 생존하신 분들이 거의 없죠. 이 문제를 다룬 영화인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매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제공 소개하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공, 목소리, 타마라, 캥거루, 엔젤 펀딩, 흑백사진 최승, 엔젤 유하나, 애청자, 김지성, 최태영, 김성식, 최성복 5회, 김옥봉, 셰프손, 부산번개 7인, 웅순이 엄마, 병창진현, 은근히, 제왕 이희호, 파워브레인, 지짱, 사소리, 이민경, 응원합니다. 최정학, 김유석, 이상원, 김현수, 살찔 거야, 수보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